안녕하세요. 시대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재 정치자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뉴욕 테러. 안타깝죠. 또 한 최소 8명 사망했다는 소식이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그리고 풍계리 북한 핵실험장이 붕괴해서 200명 정도 사망했다라고 하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확인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뽑은 실시간 검색어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회에서 예산안 협조를 바라는 시정연설합니다. 국회가 좀 협조하면서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막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퀸의 Under Pressure. 자,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Under Pressure 들으면서 저는 1부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원포인트 뉴스. 자, 정상근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회사가 어디라고요? 미디어오늘 제가 다니고 오늘 있습니다. 미디어오늘 기자하고 인터뷰하기로 했는데 오후 1시에. 아, 그래요? 예, 어떤 여자 기자던데요? 이한희 기자인가 보네요. 예, 맞아요. 네네. 예. 목소리는 어려 보이던데? 지금 한 5년 차 정도 됐을 거예요. 그냥 어려 보이던데 이거 혼잣말로 했는데 그걸 대답을 해요. 그걸 왜 제가 있는데서 혼잣말을? 혼잣말은 혼자 계실 때 해야죠. 아니, 귀가 좋으시래. 그걸 들었어요. 네. 예. 마이크 앞에 대고 그런 말씀하셨으니. 자, 원포인트 뉴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릴까요? 네. 그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 실세들에게 세금으로 돈을 상납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이 됐습니다. 네, 31일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그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을 전격 체포했는데요. 또한 역시 국정원 돈을 받은 혐의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 그리고 돈을 준 혐의,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었던 남재준, 이병기, 이병우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이쯤 되면 거의 그 사실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검찰이 뇌물죄라는 거에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뇌물죄가 무서운 건 아시죠? 뇌물죄 무섭죠. 예.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뇌물 받고 감옥 갈 때 검찰한테 부탁을 하죠. 불법 정치자금으로 바꿔줘라, 항목을. 뇌물죄보단 그게 약하니까. 그럼요. 네.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네. 뇌물죄는 5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3년입니다, 징역이. 그렇군요. 3년 이상이에요. 5천만 원서부터. 예, 1억 넘어가면요. 5년이에요. 1억 넘어가면요. 그럼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재만 안봉근 전 좀 이따 비서관은 3변 시대 이 얘기 하거든요. 네네. 제가 변호사들보다 더 잘 알아요. 감옥 가는 거는. 그렇죠. 변호사님들이 감옥을 갔다 오진 않으셨을 테니까. 말 안 듣면 다 감옥 보내버릴 거예요, 그냥. 박준 변호사부터 해갖고. 네. 법무부. 예, 요 얘기는 우리가 3변 시대 자세히 하니까. 근데 예. 이런 것만 좀 얘기해줘요. 이거 보도 나오고 난 다음에 네네.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진영 취재해봤어요? 아니요. 사실이 어떤 반응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너무 창피하지 않아요? 안 창피하대요? 이런 기사 보고. 근데 지금 별다른 반응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조선일보도 일면에 배치하긴 했는데, 글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실 굉장히 좀 민망하고 쪽팔린 거잖아요. 그렇죠. 보수 괴멸의 시그널 아니에요, 이쯤 되면. 네. 기업으로부터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런 얘기는 많은 분들이 워낙 익숙해서 괜찮으실 텐데, 이렇게 국정원의 세금으로 일종의 뇌물을 주고 또 그거를 청와대에서 편취하고. 특수활동비. 네. 특수활동이네요. 그렇죠. 문고리, 어떻게 보면 문고리 3방에 월 1억씩이요? 그렇죠. 월 1억씩 번갈아가면서 줬다고 하는데, 조윤선 정무수석이나 현기환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씩. 월 500만 원씩. 그러면 줬고요. 그 문고리 3인방 중에 1억 주고. 네. 조윤선한테 500만 원 줬으면 가치가 20분의 1이네. 그렇죠. 근데 가치가 20분의 1인데 과연 이제만 안봉근만 보고 1억을 줬겠느냐라는 의문점은 좀 남는 거죠. 예. 그럼 누가 주라고 지시했을까? 사실상 이재만 비서관이나 안봉근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과연 이 두 사람만 받았겠느냐. 이 부분도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두 사람만 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받았대도 누가 이걸 주라고 지시한 총 지휘자가 누구였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알죠. 아시나요? 예. 네. 그럼 사건 끝났네요. 네. 물어보세요. 누굽니까? 안 가르쳐 주지 메롱. 네. 다음 소식 전하기 없어서. 네, 자, 다음 뉴스.
네, MBC 김장겸 사장이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에 재임하던 시절에 예. 그 세월호 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촛불 집회 등과 관련해서 예. 부당하고 편파적인 보도 지침을 하달했다. 이렇게 예.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가 폭로를 했습니다. 백남기 어르신 사망한 건 사고하는 건 2015년 14년. 14년이에요? 네, 14년 12월쯤인 걸로 제가 12월 기억을 하고 있어요. 14일은 분명하거든요. 네. 2014년인가요? 네, 세월호 참사가 났던 그 해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민중총궐기. 예,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자꾸만 15년으로 기억하고 있지. 12월 14일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쨌건 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MBC 내부에서 예. 그 영상을 쓰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요. 오호. 네. 그리고 왜요? 또 글쎄요. 왠지는 모두가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일단 궁금한 김장겸 걸 사장에게 궁금한 거 취재하는 게 기자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왜 아마 저희 취재를 안 해와갖고. 미디어 오늘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할 텐데 아하. 사실 김장겸 사장한테 전화를 하면은 도저히 받질 않으세요. 예. 네, 받지도 않고 뭐 문자를 보내도 뭐 쉽고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어쨌건 이 노조가 공개를 한 그 근거는 그 권태일 영상 편집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이 사람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부원들한테 보낸 전자 우편 내용입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 2014년 5월 2일 날 이런 이메일을 부원들한테 보내는데 규제가 새로 생겨서 공지합니다. 예. 실종자 학생이 찍은 핸드폰 영상은 사용 금지. 보도국장.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그 실종자 학생들의 핸드폰이 발견돼서 그 안에 있는 동영상 내용이 조금씩 이제 보여졌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방송에서. 예. 그리고 보도국장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보도국장이 바로 김장겸, 네, 현재 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권 부장은 같은 해 4월 30일 그 이메일에서 그 이념이 들어간 그림은 자제하라. 장례식장에 붙여진 글귀 중에 미안해, 사랑해 등등을 편집하다가 뭐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등 색채가 뚜렷한 영상은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을 비추다가 뭐 미안해, 뭐 그 세월호 참사 때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했으니까 여러 가지 추모 문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구조 실패에 대한 또 국가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도 높았는데 아니 전체 벽에 다 미안해 사랑해 뭐 이런 글들인데 네. 그러면은 영상을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그 부분은 뭐 클로즈업해서 미안해, 사랑해 그 정도만 쓰거나 그러니까 이제 쓰지 말라는 부분은 뭐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뭐 진상을 밝혀내겠습니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공영방송 MBC에서 벌어졌던 일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언론을 장악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사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언론 장악의 뭐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우리 정상 기자한테 네. SBS 정치쇼 나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마라. 요 얘기까지만 해라. 네. 그래도 스트레스로 바로 그냥 들이받을 거래요. 왜 내 얘기를 못하게 하냐.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 들어오면은 이미 제 얘기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왜요? 의원님이 얘기를 많이 하셔서. 나 하나 듣고 있잖아요. 아, 네, 그렇군요. 오늘따라 제가. 저 아침마다 네, 까는 거예요? 오늘은 제 분량이 좀 많네요. 예. 계속하세요.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엊그제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 정정을 좀 할게요. 그 백남기 어르신 사망은 2015년 12월 15년인가요? 예, 그 민중총궐기는 그 전에 맞고요. 네네. 사망한 거는 2015년 12월 14일입니다. 아, 예, 예. 죄송합니다. 1년 병원에 계시다가 사망하셨으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죄송할 거 아니에요. 아까 제대로 얘기했어요. 집회는 그때 있었고 사망을 한 시점이. 네. 한 시점은 2015년 12월 14일.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시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그 엊그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언급했던 한중 관계 회복. 네. 예, 관심 높아요. 그렇죠. 그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일에서 11일 한중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달이요? 네. 이달이요? 그렇죠. 에이펙은 언제 열리죠? 네, 에이펙이 이달 10일, 11일 네, 예. 그때인데 아마 그때 시간을 잡아서 정상회담을 열 것 같아요. 다낭에서 치러지는 에이펙 정상회담이죠. 강경화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드에 대해서? 사드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외교부에서는 뭐 사실상 뭐 이제 해금이 된 것 같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예, 추가 배치 없다. 네, 그렇죠? 간미일 군사동맹 아니다. MD 체제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에는 명분을 줬고 네. 중국 이제 한미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실리를 택한 거고. 네네. 알겠습니다. 계속 하시죠. 그래서 예. 그렇고요. 뭐 어쨌건 여기에 좀 덧붙여서 그 한국과 중국 외교부가 각각의 홈페이지에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공개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발표문을 보면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하게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네, 이렇게 밝히면서 네, 사실상 그 사드 배치 이후에 거의 바닥을 쳤던 네, 한중 관계가 복원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백남기 농민 어르신 관계 일지 좀 정정 좀 해주시죠. 아, 네, 그 정확히 정정을 드리면 2015년 11월 14일, 11월 14일, 14일 네, 1차 민중총궐기 때 물대포에 맞아서 쓰러지셨고 2016년 9월 25일에 사망을 하셨다고. 지난해 네. 9월 25일. 제가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날짜가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11월인지 12월인지도 헷갈리고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그러니까 2년이 되네요. 2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한중 정상회담 에이펙에서 그 한중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 그다음 파주 일가족 3명 자살? 무슨 사건이죠, 이거는? 네, 그 31일 경기도 파주 경찰서에 따르면요. 그 70대 아버지, 60대 어머니, 그리고 40대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31일 오전 9시쯤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예. 이분들은 안방에서 방을 밀폐한 다음에 번개탄 2개를 피워서 네, 자살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분들을 발견을 하고 신고를 한 사람은 이 40대 아들의 네, 이혼한 전 부인입니다. 네. 이 40대 아들분이 이 이혼한 전 부인에게 2천만 원을 갑자기 송금을 했고 그 경위가 궁금을 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찾아가 봤는데 네, 일가족이 이렇게 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거죠. 유서나 이런 건 발견되지 않았고요. 유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라는 말이 있었고 이 부모님이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에는 몸이 안 좋아서 살아봐야 짐만 되는 것 같다. 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좀 사회가 조금 이런 어려운 분들을 따뜻하게 좀 보듬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요. 이 그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최저 생계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극빈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가 너무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이런 비극적인 그 일가족 모녀 그 자살 사건인가요? 그 송파 세 가족. 송파 세 가족. 네. 그리고 밀린 집세 그 네네. 하고 메모 놔두고 그랬었죠. 죄송합니다 그때도 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셨는데 이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는 말이 참 가슴에 아프더라고요. 예. 네. 아유, 아침부터 좀 우울한 소식이네 이거는. 네. 자, 그리고 뉴욕 맨하탄 테러? 네, 그 뉴욕 맨하튼에서 현지 시각으로 31일 그 소형 픽업 트럭이 자전거 도로를 덮쳐서 최소 8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예. 미국 연방 수사국 관계자는 이거를 계획된 테러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예.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그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비겁한 테러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테러인지 여부는 정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고요. 일단 범인이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네. 체포가 됐어요? 네네. 뭐 29살의 우즈베키스탄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일단 이 사고가 일어난 것은 그 16년 전 9.11 테러가 발생했던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불과 1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날 원래 할로윈을 맞아서 저녁에 그 수만 명이 참가하는 퍼레이드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일단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오후 3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막상 저녁에 파티하고 그럴 때 보다는 좀 그래도 피해 규모가 그래도 뉴욕은 워낙 인구가 많아갖고 그렇죠. 이 목격자들에 따르면 트럭은 자전거 도로로 돌진을 해서 사이클 행렬을 잇따라 치고 또 남쪽으로 20블록 정도를 돌진을 한 다음에 스쿨버스와 충돌해서 멈췄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이 스쿨버스에는 아이들이 타고 있지 않아서 다행인 거죠.
미국 당국이 이 사건을 테러로 보는 이유는 요 용의자가 알라시는 위대하다라고 소리쳤다고 하기 때문인데 인간이 가장 위대하지 무슨 신이 위대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총을 모조품 총을 들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이제 테러인가도 조금 더 좀 수사 상황을 좀 진행해 보고 네,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예, 오늘 분량 많아서 행복하죠? 네, 행복한데 실수를 해서 정말 죄송하네요. 괜찮습니다. 예, 실수한 것도 인정하고 그러면 돼요. 네. 자, 자주 실수하는데 뭐 오늘만 실수했어요? 늘 실수하는 실수인데. 네, 늘 죄송합니다. 자, 음악 들으면서 끝내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3변시대 원고도 없다. 자, 고구려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예. 네. 자, 몰락하고 괴멸하는 보수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신라를 대표하는 김태현 변호사님. 점점 소개 멘트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예. 예, 어쨌든 김태현입니다. 예. 어떻게 돈을 받아요, 돈. 국정원한테 창피하지 않아요? 제가 받았습니까? 한때 있었던 당. 아니 뭐 아직 뭐 나온 건 아니 보시죠 뭐. 예. 무죄 추정의 원칙. 한번 그렇죠. 해보세요. 우리 청취자들한테 얼마나 난리가 났지. 뭐요? 무죄 추정 원칙? 아니야 그 얘기는 뭐 제가 좀 이따 드릴게요. 저도 이재만 안봉근이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확인된 바 없다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니 받았죠. 아니 그거는 확인된 거 맞아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재만 안봉근 그 두 사람이 검찰에서 받았다는 거는 진정한 것 같아요. 그렇게 나왔어요. 오늘 근데 아침 어떻게 보도에. 완빵에 이렇게요. 예? 완빵에 이렇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잘 저도 봤네. 이건 뭐 이거는 무슨 뭐 우리 쉴드 친다고 그러잖아요. 예.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예. 아 이건 뭐 아닌 건 아닌 거지. 뭐 내가 무슨 이제만 안 본 거냐. 이거는 쉴드 불가. 쉴드 불가. 쉴불. 다만 이제 의구심 나는 대목들은 좀 궁금한 대목들. 야, 우리 지훈이 인사 좀 하고. 인사 좀 합시다. 그만. 질문을 하니까 그냥 또 잘못하지 마요. 이러면 안 넣어. 왜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 뭘 사랑해? 신라입니다. 예, 저는 백제입니다. 예. 아니, 헷갈려 지금. 화개장터입니다. 화개. 예. 빨리 2부 합시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의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네. 자, 9365님.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365님, 오늘이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 3변님들 반갑습니다. 흐흐. 김성학님, 박지훈 변호사님 선글라스 끼니까 저팔계인 줄. 나라라 슈퍼보드. 나라라 슈퍼보드죠. 예, 저팔계, 선글라스 끼고 저팔계 성대모사만 해야죠 또. 예. 나는 저팔계 웬 나를 싫어하나. 오늘 제가 선글라스 하나 구입했는데 죽겠다 진짜. 죄송합니다. 예. 방송인데 저팔계? 예. 저팔계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아, 선글라스 쓰니까 네. 사람 안 같아요. 네. 오늘 저의 눈빛을 피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가져왔다는 왜요? 얘기입니까? 예? 정말 본인한테 물어보셔야죠. 제가 홍종학 의원 얘기할까봐 아하. 하면 또 제가 또 그럴 것 같아서 빨리 2부 합시다. 2부 빨리 2부 합시다. 빨리. 준비했습니다. 예. 들을 건 다 들어야죠. 자, 국정원 청와대에 상납도 했다. 아휴, 한숨만 나오네, 진짜. 이 나라입니까?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예. 세게 나갔네요. 참 이게 원래 그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상납했다가 뭐 국정원 적폐청산 TF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이게 뭐냐면요.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예. 얼마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화이트리스트 있잖아요. 예.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수사를 하다가 이분이 불었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이 기조실장.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박근혜 정권에 있었던 국정원장들 있죠. 예. 뭐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국정원장이 지시를 받아서 이제 지시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지시를 받아서 매년 한 10억 원 정도를 지금 말 나온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에게 줬다. 매년 10억씩. 근데 그걸 특수활동비에서 마련해라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상납했다. 상납은요. 무언가 잘 보여야 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일단 검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돈의 성격을 일단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뭐 대가관계 부분이 이제 밝혀져야 되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국고손실죄로는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둘 다 센 거네. 그러니까 국고손실 뇌물 둘 다 센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명이 지금까지
왜 조사도 제대로 안 받고 왜 그렇죠. 이렇게 뭐 구속도 안 되고 하지라고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어찌 보면 이제 국정농단 사건의 막차로 수사는 이 비서관 두 명이 생물입니다. 이제 체포를 딱 만지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저는 이 뭘 사건 만져? 아니 만지면 저도 이제 군 검사하면서 예. 이게 어떻게 접근하느냐, 예. 윤석열 지검장의 생각이 어떠냐, 또 특수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봐요 맛배기 같아요. 맛배기만 던진 거예요. 에피타이저. 이현수 엄청나게 불었을 걸요 벌써 가가지고. 왜냐면요. 이현수는 누구 매니저? MB MB 시절에 이맨수래. 이현수는 누구 사람? 누가 누군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덕 아닌가요? SD 예. 사람이죠. SD. 그러니까 예? 왜 그렇죠. 불었을까요? 그렇죠. 왜 살아야 불었을까요? 되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은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자기가 살려면 남들 죽여야 예. 되고. 그러면 또 이쪽이 죽으려고 그러면 또 불어요. 예. 계속 불잖아요. 예. 이게 산과 산이 되면 예. 검찰 수사관 입장에서는 행복해요. 예. 서로 불어주니까. 그래서 모자이크가 맞춰지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른바 사회적 게이트가 용어로 될 것 같아요. 프리즈너스 딜레마. 그렇죠. 재수의 이론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게 국정원발 저는 게이트가 되지 않을까. 옛날 차떼기 이상의 어떤 폭풍이 불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 마지막 종착점은 어딘지 아시잖아요. 그겁니다. 거기 대치동. 그거 막 경제가 막 거기입니다. 어딘지 모르겠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8277 세금 도둑놈들 진짜로 화가 나네요. 자, 김태현 변호사님 변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변명을 내가 뭘 상관이라고 내가 받았어요? 내가 무슨 뭐 작년에 뭐 5년 동안 청와대에 근무하긴 했어. 내가 무슨 뭐 친박 정치인이긴 했어. 내가 무슨 이재만을 알아 안봉근을 알아 내가. 뭐 내가 받았어요? 아니, 나 처음 공천 봤어요. 달라고 2016년에 이재만 안 보고 만나지 않았어요? 안 만났는데요? 절대로? 아니 왜 아니, 거짓말 탐지기 돼요? 지금 정호성 정 비서관이요. 예. 우리 고등학교 선배예요. 전 몰라요. 근데 아. 진짜 농담 하나 제가 진짜 말씀드려요. 누가 저희 동문 중에 누가 하나가 저한테 예. 너 그렇게 하려면 공천 꼭 받을 거면 정호성을 만나라? 정호성 정 비서관 만나라는 얘기까지 난 했는데 내가 됐다고 그랬다니까요. 증인 맞죠? 요거는 팩트. 아니,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 백성문 변호사가 저는 국정주의자니까. 나중에 국정주의자니까. 나중에 등 돌려고 되게 칼골 칠까봐 백성문 변호사한테 안 만나는 척하면서 혼자서 만나지 않았을까? 저한테 반동 보지만요. 자기는 청룡 어려울 때도 제가 그냥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예. 어쨌든 뭐 그때 당시 저는 아, 정호성-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진짜 정호성 만나라고. 진짜 정호성 정 비서관 이렇게 소개시켜 줄 테니까 예. 그렇게 잘 해봐라. 뭐 공천은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김우성 대표랑 가까웠지만 예. 이게 공천은 그런 것이 아니라 친박뼈 온갖 데 다 찔러야 된다. 근데 제가 됐어요라고 제가 그랬다고요. 요거는 팩트 네, 맞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네. 예. 팩트. 이제 아니, 여기까지. 갖다 준 그러니까 네가 지금 돈안 돈이 없어서 안 만난 거 아니지? 1억 정도 들고 가야 되는데. 몰아가시네. 뭐 1억도 없는 건 맞지만 그건 아니고 어쨌든. 예. 예, 어쨌든 그래도 무슨 얘기가 다 있어요. 아, 변명할 기회를 준다고. 아니 변명할 필요는 변명할 제가 없는 수가 것 보수를 같아요. 위한 변명. 보수를 위해서 이거는 아니, 보수의 변명할 게 진보의 없는 거고. 문제도 아닌 것 다만 이제 같아요. 그거 이제 저기 누구죠? 저기 박지원 변호사가 한 얘기 중에서 맞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박지훈이라고 큰날. 박지원이요. 박지훈 변호사. 박지원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예. 박지원 변호사 얘기 중에 맞는 건 역시 이현수 전 기소실장이 아마 플리바게닝 상황에서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눈먼 돈이니까 말 안 하면 몰라요. 5천억 1년에 어디서 쓸지 누가 알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센걸 이현수 센걸 하나 그렇죠. 잡았구나. 센 거를 잡고. 아마 화이트리스트 관련돼서 국정원 기소실을 뭐 잡았겠죠. 그러니까 플리바게닝 상황에서 예. 아마 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40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박지원 변호사 얘기 중에서 동의 못 하겠는 건 최종 종착점은 저 MB가 아니라 만약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인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그 사람은 이현수가 하는 건 그렇고. 그러니까 이현수 전 기소실장은 어쨌든 물론 예전부터 80년 제가 양력을 찾아보니까 80년대부터 안기부터 쭉 커왔더라고요. 네, 뭐 영남 사람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군사정부부터 여러 가지 줄은 있었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이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 기소실장은 4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원세훈 밑에 기조실장 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박근혜 전 정부가 계속 국정원 맨이긴 해요. 예. 내부 승진 기조실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조실장 2013년 4월부터 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가 들어오면서 기조실장을 예. 하고 그러면서 예산과 이런 것들을 조직을 관할했는데 그 이현수 기조실장이 하는 동시에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기조실장인데 국내 정보 파트 업무까지 본인이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정원 내에서 파워가 너무 세가지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이제 보도가 돼 있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정착점은 만약에 이제 간다면 박 전 대통령이고 두 개입니다. 가장 중요한 용처입니다. 용처. 그렇죠. 이게 이제만 용처가 그렇게 어렵게 얘기했죠. 사용처 어디다 사용된 썼냐. 것. 이 출구. 돈이 자, 이 돈이 네. 최종 종착점으로 그렇죠. 그냥 자신들 주머니에서 끝났으면 예. 안봉근 그렇죠. 이자만으로 끝나지만 개인물로 이것이 끝나지만. 예. 예를 들어갖고 정거장이었었다. 그렇죠. 거쳐서 네. 어딘가로 갔었다. 네. 종착점은 또 다른 곳에 근데 있다. 재미있는 얘기 드릴까요? 그러면 이 종착점으로 친박 예. 정치인들 예. 근데 이게 아니, 그렇게 딱 규정하면 뛸 안 수 돼요.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까지 맞아요. 가야 돼. 그러니까 예. 저기 박지원 변호사 하는 얘기들이 다 보도는 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만 안 본 거의 딜레마입니다. 솔직히 형량으로 말하면요. 정거장이 훨씬 좋아요. 그렇지. 나는 받았어 그냥 다 전달했지 나는 없습니다라고 몰라요, 하면 이렇게. 그냥 횡령 또는 국고소지로 공범일 뿐입니다. 뭐 그것도 예. 중대지만. 아니, 그리고 예. 검찰도 불법 정치자금 수사할 때 이 사람 한 2억 받았어 보니까 배달 사고 없이 다 돌려줬네, 예. 다 나눠줬네 하면 그나마 깨끗한 정신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개인 비리로 나오는 순간 뭐 예를 들어 집 사고 뭐 사실 솔직히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문건의 사면방 중에서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얘기들인지. 예. 오히려 정호성 경찰 네. 인사를 뭐 네, 혼자 그렇죠. 다 했다고. 주문 네. 뽑혔다 했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평 좋아요. 평 좋아요. 그렇잖아요. 조사하면서도 평 좋아요. 네, 그렇잖아요. 이거 봉도사도 인정하시는 거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 그때는 평이 굉장히 좋았는데 안봉근 전 비서관은 온갖 얘기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저분했어요. 네. 오늘 이제 아침 신문에는 이런 표현도 나와요. 부동산을 산 것 아닌가라는 네.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다 개인적으로 썼다고 하면 뇌물이에요. 이건 10년짜리입니다. 10년짜리죠. 그런데 결국 이것도 출구는 그 두 사람의 입에 달려있죠. 달려있다. 그렇지. 그런데 최명성 변호사에 따르면 의리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지.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켜주는데 이 두 사람들은 그것도 없다라고 배신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봉근 특히 안봉근 네. 헌재 탄핵 네. 심판 요번에 탄핵 때 때 증인 네. 신청됐는데 끝까지 안 갔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때 어디로 진술이 그렇지. 나올지는.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 해도 너무하네. 왜 이렇게 그렇지. 자꾸 시간을 끄냐. 그랬죠. 헌재 뭐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불렀다가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나오기로 했습니다라고 해서 다시 불렀는데 또 안 나왔죠. 그래서 예. 야, 변호인단 이렇게 시간을 끄네. 그리고 우리가 변호인단을 굉장히 비판을 했었는데 이제 최명성 변호사 얘기는 진짜 나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살 설득했다래. 때. 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네, 나와서 좀 진술을 우호적인 해달라. 발언 좀 해줘라. 그리고 심지어 알았습니다. 나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안 나온 거예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명성 변호사도 약간 좀 의리가 없고 인간적으로 배신감 느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거장이라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이라면 정거장인 걸 밝히겠죠. 더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반은 정거장, 반은 아이, 사용. 그렇죠. 수 있죠. 저는 그래 봐요. 그게 더 창피한 근데 이제 거예요. 금액 자체가 지금 우리가 연간 10억 원 하니까 40억. 예, 그래서 총 40억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월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얘기로는 정호성 비서관도 같이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정호성 비서관도 소환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n분의 1 예, 하면 3천. 3천만 원. 요걸 가지고 정치 자금으로 뿌리기에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쓰기 딱 좋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 예.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그 제가 이거는 빙산의 그렇죠. 일각일 일각이다. 경우. 요게 빙산의 일각이면 이제 이건 뭐 난리가 나는 거고요. 제가 수사를 뭐 많이 하진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 검사는 신이 납니다. 이러면 서로 이 피의자들끼리 다툼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면 경쟁적으로 불어요. 예. 진짜 피의자들 그렇습니다. 격리해놓으면 예? 결국 다 분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이게 가서 별말 안 해요. 이현수가 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렇게 살짝 안봉근은 왜 저럴까라고 얘기를 하면 정호성하고 안봉근하고 틀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아니 이장한테 갖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이장만 비서관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이미 뭐 저쪽 다 다 했어요. 얘기했는데 뭐 아유, 얘기 안 하셔도 돼. 안 안봉근 하셔도 다 얘기했는데 뭐 아유 가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당신만 뭐 들을 얘기 혼자 없어. 사세요. 이래 될 수도 있다니까요. 일단은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거는 오늘 아침 이제 조간신문 보도를 조금씩 사실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예. 디테일한 측면으로 이제 막 취재가 들어가니까요. 일단 정호성 전 비서관이 국정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지금 안봉근 이재만 두 사람이 요청을 해가지고 예. 소땡으로 2년씩 이제 2년씩. 이런 표현을 지금 삥 뜯었다고 하잖아요. 국정원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국정원에다 요청을 해서 자기들이 먼저 나 안봉근인데 돈 좀 만들어 오지. 그리고
이전수 기술자가 만들어다 주고 이 안봉근 이재만 두 사람은 이현수 전 기술장의 든든한 뒷배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현수 전 기술실장의 월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그게 보고가 올라가도 안봉근 이재만에서 커트가 다 되니까 킬. 그럼 대통령한테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현수 기술실장은 돈 만들어주고 자기의 국정원에서 공고한 위치를 확보했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돈은 정호성 정수가 직접은 안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두 사람이 받아서 나누는 과정에서 가지 않았을까를 이제 검찰은 그렇죠. 추서한다는 거고 아까 이제 백성원 변호사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는데 돈의 액수입니다. 40억이요. 국민들 생각과 깜짝 놀라. 저도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이게 예전에 왜 군사정부 시절 그리고 이제 YSDJ 때까지는 국정원 특수활동에 갔다가 청와대에서 통치자금 썼다는 얘기들을 아름아름 하잖아요. YSDJ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없었다고 전 들었어요. YSDJ 때 군사정부 말할 것도 없고 그때 쓰는 대통령 통치자금 정치자금 이거를 쓰기는 액수가 너무 작아요. 40억.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박 전 대통령 다 받아가지고 이거는 뭐 보수단체 나눠주고 예. 새누리당 보내고 뭐 자기 반대하는 사람 회유역 1억이 너무 작은 돈이니까 그건 아닐 건데 문제는 이렇게 쓸 수는 있다는 거죠. 안봉근 이재만 본인들이 자기들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로 땅도 사고 술도 먹고 하고 본인들이 직접 국회의원들 관리할 수는 있어요. 아까 이제 박지원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고 이게 그 가능성을 오늘 아침에 한 신문에도 보도를 했으니까 제가 예, 말씀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쓸 수는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정치인들 관리용으로.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9110님 적폐들 스스로 붕괴되고 있는 것 같네요. 신태규님 의리도 지켜야 할 게 있죠. 범죄 어디 의리를 에휴 진짜 이게 나라였다니. 2470님 프로그램 이름 바뀐 거 아니죠? 정봉주의 여의도 개그쇼 뭐 이런 걸로 재밌어요. 김소연님 크크크크 대박이다. 2% 오늘 처음 듣는데 대박이네요. 크크크. 아니 2% 처음 들어요? 지금 장안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버스 타시는 분들 지하철에서 안 나오는 게 다 하냐 이게. 이걸 틀어줘야 되는데 그죠? 틀어줘요 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많이 들어요 이거 지하철 타면. 많이 지난번에 이거 근데 이거 틀 때 잘 틀어야 돼요. 기사분이 틀었는데 누가 항의한 거야. 왜요? 왜 이렇게 작게 트냐고. 아. 그런데 자 백성훈 변호사님. 네. 아 이런 얘기 우리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당정 여당일 때 네. 장관하고 의원님들 딱 이렇게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갖고 장관들 중에서 정치 좀 아는 분들 의원들보다 나이도 좀 있고 그러면 식사하고 가면서 슬쩍 봉투 하나 건네요. 네. 차비하시라고. 네. 그거 많이 들어가 있지도 않을 거예요. 네. 않습니다. 200만 원 들어가 있거든요. 예? 나 공소시효 지났나? 아 지났구나. 자 그런데 이게 17대 때 투명하게 돼 있는데도 아주 일반적인 관행은 아닌데 이런 행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의원들한테 예를 들어 돈 들어가고 그러는 게 청취자분들이 무지하게 많은 큰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200에서 이 10,000원짜리 그렇죠. 나올 때요. 그렇죠. 꽉 채우면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한 봉투에. 떡값 같은 거죠. 그러니까 200만 원인데 요즘에 만나 5만 원짜리 있어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국회에 뭐 부탁 있었고 이자만 안 보고 누구 만나잖아요. 아니면 또 의원들 만날 때 그러면 선배님 제가 뭐 가서 의원들한테 나이가 어리니까 이자만 안 본 거니 선배님 갖고 식사나 하십시오 그러면서 봉투 하나씩 건네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용도로 쓰기 딱 적당한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이걸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 메모를 해놓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이제 그게 게이트가 되는 건데.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이제만 안 본 건 얘기만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예. 여기서 또 요즘에 계속 이름 많이 나오는 또 조윤선 현기환까지. 또 나옵니다. 딱 현기환까지. 봐봐 조윤성 500만 원. 정말 근데 이게 루트가 달라요. 조금 전에는 제가 이현수 국정 기조실장의 얘기로 이제만 안봉근 비서관에게 1억씩 1년에 줬다. 10억씩, 1년에 아하. 10억씩 갔다는 거고 10억, 예. 10억에서 40억이 갔다는 거고 이건 또 이제 조윤선- 조윤선 그 당시 정무수석 그 시절에 소스가 현기환 어디예요? 정무수석 거기는 추명호 그러니까 추명을 왜 풀어줬냐고. 추명호 국장입니다. 근데 추명호 국장이 5만 원권 현금으로 예. 봉투에 담아서 네. 예. 500씩 매달 예. 무슨 월급 추가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매달 500만 원씩 갖다 줬다는 것도 확인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에서 나온 돈이 둘한테만 간 게 아니라 지금 확인된 게 4명한테 갔네요, 이제. 그렇죠. 예. 근데 이게 4명한테만 갔겠느냐? 안봉근 이자만 조윤석 또 굳이 또한 명 정무수석한테만 누구예요? 갔겠느냐? 또한명 현기환. 현기환 정무수석이 둘이가 현기환하고 조윤선이고. 근데 정무수석만 예. 수석이에요? 다른 수석도 많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에도 갔을 개연성이 지금 충분해 보인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적으로 지금 아까 그렇죠. 박진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 불기 시작하면 이게 어디로까지 커질지
사실 이거는 가늠하기도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거 게이트로 저는 보입니다. 국정원발 게이트 이름 붙이죠 이제부터. 자, 그 다음 세 주쯤에, 분이 다음 아니 세 주쯤에 분이 붙여요, 아니 세 다음 분이 주쯤에. 보시기에 네. 정치를 잘 아시잖아요. 세 분이 보시기에 요 10억 그다음에 500만 원 준 것 이외에 플러스 알파의 돈이 또 더 나오지 않을까요? 곱하기 10배. 저도 무조건 나온다 봐요. 이미 이거. 이게 그 댐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구멍이 뚫렸잖아요. 예. 뭐 이게 알게 말게 시중에 있는 얘기니까 저도 예. 증거는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 뭐, 증거 없는 얘기를 왜 해? 그러니까 본인 정치 얘기하는 거니까 본인이- 뭘 재판하는 건 본인이- 내가 판사인가? 본인이- 변호사는 그냥 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인발부된 건 아니죠. 아니죠. 본인의 경험담을 남의 얘기처럼 하면 안 돼 절대. 아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다못해 국정원에서 여야 예. 정치인들 뭐 만납시다 그러면 제일 좋아서 달려간다고. 뭐 그런 얘기들. 아까 이제 그 봉조사 하신 장관이 의원 만나자 그러면 뭐 용돈 준다 그런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럼요. 왜 국정원장이 뭐 여당 야당 말할 거 없이 좀 봅시다. 왜 그렇지? 그러고 이제 그리고요. 간다는 거 그리고 아니겠어요? 재밌는 게 예. 그냥 돈만 주면 예. 창피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보를 쫙 예. 미확인된 정보 그 사람만 알 정보를 쫙 해줘. 그리고 정보 때문에 예. 의원들 정보 좀 너무 좋아하거든. 빡 부풀었는데 형님 오늘 술에도 한 잔 쫙 주면 다른 데 갖고 힘도 나잖아요. 다른 의원들한테 술 한 잔 사면서 야 요즘 조심해야 돼. 이거 사정 들어가는 것 같아. 그림 나온다. 이렇게 정보를 미리 자세가 딱 나오는데 자세가. 이렇게 정보를 해보신 거 아니에요? 주면서 누구요? 경험담이죠. 돈은 경험담 아니야. 깜짝이야. 정보. 정보 끝났어요. 정보. 그래서 정보를 먼저 주면서 국정원 이 사람들을 돈 때문에 만난 게 아니고 정치를 위한 정보 때문에 만났다라고 명분을 딱 세워놓고 슬쩍 돈을 플러스 알파로 주는 거예요. 이게 저는 더 받는다는 거죠. 예. 이게 많지 않거든요 금액 자체가 또. 그럼요. 게이트로 저는 될 거라고 보고 현재까지 진짜로? 쟤는 될 거 봐요. 될 거 보는데 보수의 개별 보수 개명인데 시각에 그러면? 뭐 되면 아유 새 집 지면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되는데 본인이 새 집 짓고 입주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조준하고 그게. 어쨌든 되긴 되는데 그 방향 자체가 예를 예. 들면 뭐 예전 이제 군사정부 시절에 아까 얘기했던 YSDJ에서 있었던 청와대 박 전 대통령 정점화 통치자금 뭐, 예, 그런 뭐 게 이게 있었죠.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이재만 안봉군으로부터 돈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있을 거예요. 예. 아마도 새누리당 내에 있었던 아마 친박 실세 그룹들의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예? 그쪽으로 들어간 흔적들이 안봉근 이재만 스타일에서 있다면 무조건 얘기를 할 사람들입니다. 하려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좀 번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함부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 보도도 된 얘기들인데.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저는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선변시대와 함께하고 있는 주입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박지원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순서 할 때 제가 뇌임을 봉투 받을 때 200만 원, 100만 원 뭐 그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돈 이렇게 얘기한 거 말씀한 거 죄송합니다. 200만 원, 1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네. 작은. 통상적으로 뇌물이라고 그렇죠. 했을 때 이렇게 걸어대는 건 큰 돈이 아니었다 이런 뜻이고 100만 원, 200만 원 김영란법 기준도 100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했는 예. 거지. 이 돈 자체가 뭐 아주 적다라는 큰 표현이 돈이죠. 아니에요. 큰 저희도 돈이죠. 이게 지금 방송을 몇 저희가 번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도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밝힐 수는 없지만 되게 왜 큰 돈이에요. 물어보더니 왜 밝힐 수 없다 그래요? 200만 원, 돈을 100만 원 큰 돈을 안 돈입니다. 밝힌다는 뜻이에요. 네. 자, 7462님 200만 원, 100만 원 작은 돈이라뇨.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순열님 방송 듣다 보니 박탈감 느껴집니다. 저는 한 달 내내 빡세게 일해도 월급 위협받아요. 이것저것 쪼개 쓰다 보면 생활비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자, 감정 상하신 분들 죄송하고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까 어떻게까지 얘기했죠? 이게 그러니까 터진다. 터지는데 이게 게이트의 범위가 예.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점으로만 예전에 있었던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통치 자금들 예. 그걸 조성해서 보수단체 주고 뭐 당에다 정책 확 내려보내고 그리고 또 뭐 어떻게 쓰냐면 반대팔에 좀 포소판데 쓰고 그런 돈으로 쓰였을 것 같지는 않고 이재만 안봉근이 받아서 자기 개인 치부도 좀 하고 그걸 가지고 친한 분들. 스스로 의원들을 관리했다라는 거죠. 예. 본인들의 어떤 안정이라든지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되면 아마 그 대상자들은 예. 뭐 일단 추정입니다. 이제 그쪽으로 수사가 가게 되면 아마 뭐 새누리당의 당시 핵심 실세 의원들 예. 그쪽으로 아마 친박 쪽이 되겠죠. 그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안봉근은 가능성. 누구하고 친해요? 안봉근 씨는 예. 그건 뭐 제가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최경환 의원하고 좀 그 친분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왜냐하면 영천 쪽이니까요. 최재관 의원 지역가 경산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안동근 씨가 제가 알기로는 대구 출신이죠. 영천 쪽. 영천 출신입니다. 뭐 그래서 예. 또 여기 대구 대면도 예, 많이 예, 오죠. 그 근처 사니까 예. 저도 알죠. 예, 어쨌든 아마 돈이 흘러 들어갔다면 그쪽으로 흘러가는 가능성이 있는 거. 그렇게 되면 폭발력이 크죠. 근데 저는 의원들 중에도 이 돈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 누구 하나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냥 김태현 바로 정치자금법 변호사님 위반이거든요. 말대로라면 오히려 나아요. 지금 그거는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요. 김태현 변호사 말대로 40억 정도 받아서 일부는 자기가 먹고 일부는 정치인 관리했다면 오히려 여기서 끝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돈도 더 많을 것 같고 다이렉트로 국정원에서 어떤 정치인을 주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현수 기조실장이 분 거는 정말 불필요 없는 걸 분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더 만약 불게 되는 어떤 뭐 진술을 하게 된다면 아니면 또 이 금액을 맞추는 과정에서 안봉근하고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안 받았, 나는 그거 받은 거 아닌데 하면 이게 곱하기가 2배씩 3배씩 저가 해봤거든요. 뭐를요? 이게 분리시켜놓고 얘기하면 정말 말을 잘 맞춰야 되는데 딴 데서 받은 거하고 이게 헷갈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저는 정거장이 돼가지고 다이렉트로 그 어떤 정치인을 갔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끝나면 김태현 변호사님 말처럼 오히려 쉽게 끝날 수 있는 뇌물죄로 끝날 수 있는 커질 수 있다 생각이 문제는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잖아요. 예. 지금 현재 그거보다 이제 앞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될 건 금액이 40억으로 끝인가? 그러니까. 일단 시작이 그렇죠. 일단 여기서 출발이에요. 40억이 그냥 끝이냐? 끝이야. 근데 지금 일단 40억이 끝이 아닌 건 40억 확인이 넘어갔어요. 됐어요. 일단 조윤선하고 현견 전 정무석이 현견.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요 4명만이냐? 받은 사람이. 예. 두 번째 4명이냐? 청와대 수석이 몇 명이나 했는데 이 정무수석만 줬겠느냐? 민정수석도 안 줬겠느냐? 그렇죠. 오병우. 이제 그러니까 일단 최소 이 돈이 얼마나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건너갔는지 예. 이거 확정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막 계속 추측만 하고 있는데 이걸 먼저 체크를 하고 도대체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흘러간 돈의 규모. 그러니까 총 얼마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럼 어딘가 회계장부가 있겠죠? 아유 그게 그 회계장부가 없는 게 이게 특활비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현수 기조실장이 불었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게 그 영수증 처리는 기본으로는 해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특활비 예. 써도 혹시 근데 거기에 청와대 썼을 안보건 것 이렇게 안 썼을 거 혹시 아니에요. 네. 이현수가 써놨어. 명단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기록한 있죠. 노트를 갖고 있지 않을까요? 에이. 그래서 저는 일단 꼼꼼해요. 이게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 둘한테만 하고 그다음 수석도 정무수석 둘한테만 갔다는 거는 예. 이게 상식이 좀 안 맞잖아요. 아, 그러니까 총 액수를 먼저 예, 타진하라. 총 액수와 받은 사람 숫자를 픽스하는 거 이게 1번. 그다음에 그러면 어디까지 이 내용을 알고 있지? 누구까지? 그러면 또 한 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면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안봉근, 이재만 지금 비서관들이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쪽에 지시해서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쟁점이 박근혜 대통령이 인지했거나 혹은 그렇죠. 지시의 여부.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건 터진다. 알았다면 예.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또 받아야 돼요. 무기징역이에요. 예. 아니, 막 그게 된다면 이게 지금 된다면 이건 진짜 무기징역이에요. 뇌물이네. 알았다면. 이것까지 지시해서 받게 했다면 이건 그냥 무기징역이에요. 자, 그럼 총 지금 봐야 할 쟁점, 관전 포인트가 총 액수가 얼만큼 얼마냐. 누구에게 갔느냐. 네. 그럼 세 번째는 김태현 변호사가 지적한 이것이 정치권으로 흘러갔는지 그렇죠. 여부. 거기서 그게- 이제 뿌려진 용처까지 나와서 정치권으로 갔다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게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돈에 관한 수사를 할 때 우리가 입구와 출구를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봉도사가 정리한 것 쟁점에서 첫 번째 거 이 돈이 다냐라는 거 백변호사님 그건 이제 입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역시 돈과 이렇게 친한 사람 딱딱 정리가 잘 돼. 넌 여기랑 저랑 여기 자산가 자산가 아니. 혼자 사는 자산. 자 청취자 여러분 혼자 사는 자산가 나도 백성원 모르게 반말이 노래입니다. 나오잖아요 지금. 아우 놀래라. 예. 어쨌든 그래서 입구 입구고 나왔어. 예. 돈의 출구와 관계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거죠. 박 전 대통령이 알았는지 알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세 정치권에 번째 갔느냐. 정치권에 갔는지 갔는지.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요 어디까지 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도 방송을 하면서 어제 한 얘기 오늘 한 얘기 다르고 내일 한 얘기 다릅니다. 예. 그때 나와 있는 걸 기초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까지 버전 여러 제가 예. 중앙신문도 종합해 뭐 현재까지 버전은 박 전 대통령 몰랐던 것 같다. 현재 버전이에요. 현재 버전. 그리고 이게 개인적으로 치부를 좀 한 것 같다. 아. 그리고 그것이
개인적으로 의원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가 현재 버전이고 현재 버전. 박 전 대통령이 알았는지 그다음에 이거 정말 통치적으로 크게 조성해서 정말 펀드처럼 조성해서 막 써는지 국정원 펀드인지 예, 그걸로 펀드인지. 예, 거기까지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 현재까지만 해도 40억인데 40억이 이제 단 거 현재까지 버전입니다. 플러스 알파 정도죠. 예, 약간. 그렇죠. 플러스 약간의 뭐 공이 더 붙는 정도 500 아닌 것 정도가 이제 같아요. 핵인됐어요. 예. 조윤선 근데 이제 행정한테. 내일 또 그 모레 되면은 그거는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는 현재 버전 말씀드린 건데 예. 다음 주 제가 오면은 뭐라고 말씀드릴지 다음 주 모르겠네요. 버전은 진짜 아니, 달라질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아니, 상황으로 예를 들어 할수 김태현 있어요. 변호사가 지금 쉴드 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렇죠. 저는 오늘 아침 나온 자, 버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봉근 이재만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이 본사가 가맹점을 몇 개나 가맹점 몇 만들. 개를 갖고 있는지 가맹점이 어느 정도 지원금을 내려줬는지 그리고 가맹점은 예. 프랜차이즈를 그 둘만 아니, 설립했는지. 분야가 있어요. 가맹점은 그냥 공무원사의 가맹점만 있는지 정치권의 가맹점이 있는지 프랜차이즈가 도대체 몇 개가 프랜차이즈 될까? 설립을 또 조윤선 현견 정무수석들도 둘도 한 했는 건지. 거지. 그렇죠. 아 둘이 이게 500이 끝인지도 몰라요 저는, 사실. 예. 조윤선 전 장관이 받은 건 정말 정말. 전 정말 왜냐면요. 뭐 돈 많은 사람들도 돈 좋아합니다. 공짜 돈. 그렇죠. 그럼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안봉근 이재만 씨는 그렇게 아주 넉넉한 사람이 돈이 왜 아니니까. 돈인 줄 알아요? 예. 돈을 본 순간 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잘했다는 건 아닌데 안봉근 이재만 씨는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니까 아. 그랬다고 칩시다. 예. 잘했다는 게 아니라 조윤선 장관은 돈 많잖아요. 야. 남편이 박성엽 변호사는요. 제가 알기로는요. 김앤장. 얼마 버는지 모르겠는데 김앤장의 최고 에이스 중에 있습니다. 에이스죠, 에이스. 공정거래 쪽에 우리나라 거의 넘버 1, 2예요. 아. 김앤장의 거의 탑 10 안에 들 정도의 최고 에이스라고 하면 정권이 엄청나거든요. 바뀌어도 근데 그분은 아니 상관없는 상관이 거죠. 없죠. 일을 잘하고 똑똑해서 능력 있어서 하는 건데. 아니요 정권이 잘 바뀌어도 정무직에 못 들어가겠네. 누구요? 돈이 많아서. 박성엽 변호사. 예. 아, 그거 달 그런 거 하고 싶어 하지 생각도 않을까? 없을 거죠. 아직도 예. 김현정에 지금 맡겨놓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쨌든. 그렇죠. 전주고등학교 출신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전주고가 조준장관 낳은 가장 멋진 남자.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아, 부인의 사랑은 그건 처음 어찌됐든 들어봤구나. 예. 어찌됐든 그래서 본인도 1년에 그때 막 국정감사 때 보면 그 장관 청문회 때 생활비 1년에 얼마 20억 썼다고 그랬나요? 10억 썼다고 그랬나요? 뭐 돈이 엄청 아니, 20억 많은 사람이 예. 정말 500만 원 큰 돈이긴 한데 그것까지 받아서 썼을까? 왜 너무 그랬어요? 충격적이에요. 전 되게 굉장히 그러니까 놀랐어요. 이 성격이 중요해요. 그 네. 받았던 게 정말 개인이 쓴 건지 그럼 오히려 낫다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윤선이 본인 뭐 화장하고 뭐 이런데 막 예를 들어서 조윤선 장관은 그렇게 개인이 썼겠죠. 아니 그렇게 보면 나은데 이걸 갖고 딴 데 다시 또 돌려보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그래서 아마 있다는 생각이 모르고 들어요. 몰라도 조윤선 장관은 개인이 썼을 것 같다는 생각. 왜냐하면 근데 그 당시 청와대에서 조 전 장관의 위치상 조 전 장관이 이걸 돈을 받아서 뿌리는 예. 집행에 하는 무조건 정도의 뇌물인데 권한은 그러면 없었을 것 뇌물이죠.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추정. 아니, 아니, 대가성은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고 뇌물이죠. 아니 뭐. 근데 그 조윤선 장관이 그때 청와대 들어갔을 때 정치적 상황을 봐야 돼요. 그 경선에서 네. 안 되잖아요. 이혜원 의원한테 밀려갖고 밀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온적 차원으로 청와대 갔기 때문에 여의도 정치권에서 좀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돈을 줄 이런 여지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고 초선이잖아요. 초선인데다가 약간 이렇게 무슨 중간 보스급이라도 되지 이렇게 나발이 죄송합니다. 구역. 자기 구역에 있는 사람들 좀 주고 그러는데 조윤선 장관은 그때 딸랑 박근혜 대통령한테 입금만 받던 그런 정도의 위치밖에 안 됐기 때문에 누구한테 돈을 주는 건 신분 안 됐고 몇 회에 걸쳐서 받았고 돈의 액수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5천만 원이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까지 그럼 뇌물에 일단 정리인데. 3천부터 시작입니다. 3천부터. 예. 3천부터 3천 시작이기 또 때문에 1억. 예. 이게 뭐 6개월 받고 끝나진 않았을 것 같고 계속 받았을 거 더 아니에요. 받았을 것 같고요. 지금 총액 규모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3천은 몇 년이에요? 3천이 3년 이상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3천에서 그 1억까지인가요? 예. 1억까지인가 그렇고 5년.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1억 넘으면 이제 무기 또는 10년 10년이거든요. 이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이 많았죠. 이번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유일하게 예. 1심에서 블랙리스트 부분이 무죄가 나와서 지금 바깥에 있는데 지금 화이트리스트 부분 수사에서는 조윤선 전 장관이 피해 나가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돈 받은 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예. 이게 지금 뇌물이 추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추가 뜨는 거지. 이제. 이게 추가가 뜨면요. 그냥 이거는 제가 보기엔 거의 바로 구속이에요.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윤선 전 장관의 운명도 이게 지금 정확하게 뭐 입증이 다 돼서 뇌물로 파악이 된다면 조윤선 전 장관이 이번에는 좀 더 아니, 힘들 소명이 뇌물이 불가능해요. 뇌물이 아니라도 뇌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정치자금법 위반인 그래, 거죠. 국가선실죄가 될 수 아니, 있고요. 의원들이요 이렇게 돈 받고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검찰에 부탁을 합니다.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으로 정치자금법으로 좀 갑시다. 정자법으로 좀 해주세요.
지금 의원도 아닌데.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화이트리스트도 정력법으로 가게 되면 좀 싸죠, 징역이. 싸죠. 많이 예. 싸죠. 싸도 구속 사안이 되는 거고 결국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오히려 독이 된 거예요. 예. 안에 있으면 정호성 같은 사람은 사실은 쭉 있었다 보니까 이 걸려도 큰 영향력이 없는데 그렇죠. 이 조윤선 전 장관은 일부 무죄로 나왔지 않습니까? 재판 지금 받는 상황이고 막성엽 변호사는 앞으로 암만 울어도 이제는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럼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 번 나왔다 다시 들어갈 때 지옥의 문이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여준다니까요. 원세훈 국정원장 그렇잖아요. 예. 그때 다시 들어갈 때 법정 구속 때 표정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자, 모르겠습니다만. 변호사님들께 질문. 네. 돌발 질문. 제 감으로는 네. 지금 이제 이게 슬금슬금 지금 보도가 나오고 뭐 수사해야 된다, 뭐 돈 줬다 이런 게 나오는데 네. 제 생각엔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는 요 수준을 좀 뛰어넘은 것 같아. 넘었죠. 당연히 넘고 넘죠. 예를 들어 그 이현수 수첩, 네. 이현수 메모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정치권과 이 주위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려고 그렇죠. 보세요. 툭 던졌을 가능성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맞아요. 맞아요. 맞다는 얘기를 하려고 예. 제가 보세요라고 말씀드린 예. 건데 지금 어제 그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긴급 체포 아니에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줬어요. 안봉근 이재만 체포해라. 그리고 전직 국정원장들 집 사무실을 다 압수수색했어요. 거기다 조윤선 전 장관 집도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이거 영장 쉽게 안 내줘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네. 이 영장을 내줬다는 건 이 정도면은 이거 압수수색에 다 좀 더 정확하게 더 털어봐야겠는 걸 이거거든요. 그렇죠. 법원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언론에서 그냥 뭐 10억 받고 뭐 한 500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그 돈의 성격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뭐 이런 정도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검찰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군데 정도의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이 비서관 2명을 바로 체포를 하고 이걸 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전제로 한 체포영장 발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소환에 불응하니까 그냥 체포영장 발부한 게 아니라 예. 나오란 얘기도 안 하고 체포영장 받아서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굉장히 많은 걸 들고 있고 또 더 이제 무서운 거. 이 담당 검사 누군지 아세요? 한동훈 차장검사입니다. 한동훈. 네. 아. 그 저승사자잖아요. 예. 그 AI. 예, 그 저승사자가 이 수사를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찬주 대장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예. 원래 박찬주 할 때 압수수색을 했어요. 군 검찰에서. 그렇죠. 그 왜 그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이거 국정원장들 전직 국정원들 들어가는 거는 저는 좀 감히 좀 말씀드리면 이 세 사람 국정원장들도 아마 신병 확보 빠져나가기 가능성이 힘들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을 내주면 소명을 하는데 그 청구서에 보면 다 범죄 사실을 기재를 합니다. 그럼 또 어지간하면 이 유명 인사들이고 전직 장관이나 국정원장이면 안 내주거든요. 예. 그럼 내줬다라는 거는 범죄 소명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다 안 풀었을 거예요. 예. 일부만 풀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시작이고 하나 보이면서 언론에서 과연 어떤 국민들이 어떤 반응이 반응을 돌아올 보일까. 것이냐를 보고 피드백을 받고. 우리 같이 지금 막 제가 막 날뛰잖아요. 우리가 안경 쓰고 날 좀 더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더 가자. 아니 그 사람 힘듭니다 지금. 예. 근데 이제 검찰 수사가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형적으로 입에 의존해야 되는 수사거든요. 특수활동이라는 자체가 흔적이 안 남기니까 입고도 뭐 이현수 전 실장 입에 의존해야 되고 그리고 출구 출구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출구는 이제 돈 쓰는 흔적들이야 찾아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현금 거래들이기 때문에 이 007 가방에서 청와대 근처에서 007 가방에서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입에 의존해야 되는 수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뇌물 수수, 예. 그다음에 뇌물 공여는 예. 구속 요건이 있잖아요.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 영장은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러니까 그 재판을 가도 증언의 신빙성, 증언의 그렇죠. 구체성.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 어쨌든요. 그러니까 쉽진 않아도 현재까지 구속영장은 청구가 될 것 같고 추명호. 발부가 될. 추명호 재청구 되면 재청구는 글쎄요,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액수 해주는 자체가 게 안 낫나 싶어요. 아니 그 뭐 해주는 게 아니, 낫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라. 예. 자꾸 저희 국정원에 아니, 그 낫고 안 직원 낫고. 한 명이 지금 예. 극단적 선택을 아니, 했잖아요. 예, 예. 검찰 수사 장시간 받고 또다시 아니, 수사받는 아는데 부담스러운 거 혹시 너 이상한 짓 할지 모르니까 영장을 발부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니, 지금 그렇지. 전달했다는 할 수는 정황이 없는 있는데. 거니까 어쨌든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액수가 만약에 이현수 전 기소실장 역할을 추명호 국장했다고 예, 들어가는 건 검찰에 아닌데. 전화 연결 한번 해봐야겠어요. 한 500이 여보세요? 어쨌든. 좀 전화가 아직 통화 근데 중이네요. 문제는 사실 저는 앞서도 이제 뭐 저 소개할 때 뭐 보수의 뭐 몰락을 지켜보는 뭐 쓸쓸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외로운 뭐. 한 마리의 늑대. 예.
근데 저는 사실 어제 이 사건 딱 터지면서 예. 이제 보수세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이게요. 뭐 제 희망사항일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얼굴 편해 보여. 왜냐면 위에 그 낡은 세력도 다 가고 새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새살이 돋아야 된다. 제가 새살 중에 하나거든. 자기가 입주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입주 방이 열리거든. 공간이 촬영 관리 안 돼. 빈방 많이 한다는 거야, 빈방. 공간이 열려만 들어가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들어가다 보니까 아. 민주당이었어? 그런가요? 네. 받아주시면. 예, 어쨌든. 국민의당. 네, 지금 저기 아까 기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액수가 끝이고 네. 이것이 청와대 전반이 아니라 안봉근 이재만의 개인 비리고 그걸 가지고 친박 정치인들을 관리한 선에서 끝나면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뭐 보수 세력에서는 몇 고통은 좀 스럽겠지만 새로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청원 최경환의 출당 문제와 지금 엮여 있지 않습니까? 아, 저는 어제 네, 이거에 이게 정치를 엮여서- 하다 보면 기시감, 예지감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 초재선 의원들,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여갖고 최경환, 서청원 물러가라, 탈당해라. 홍준표 대표 그리고 내려와라. 홍준표 물러가라. 이게 그렇죠. 바로 하루 전날 어찌 보면 네. 그 중에 또 검찰통이 있어서 이 사건을 알고 네. 때렸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 아니, 다 알고 지금 있어요. 상황과 제가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도 끝나면 예. 보수 세력은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는 돼요. 썩은 살 도려내고 정리를 하고 예. 그런데 이게 제 바람을 넘어가서 그렇죠. 박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40억이 아니라 400억이 예를 듭니다. 박 전 대통령도 연관돼 있고 청와대 전체가 예전 군사정부 때 하던 것처럼 펀드를 만들어서 막 쓴 거라고 저건 반대 나오면 한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다 죽는 겁니다. 보수는 다 죽는 올 다이. 예. 아니, 근데 판 엎어. 당신도 죽어요? 아니 여기는 안 아니, 죽죠. 아니, 저는 지금 죽진 다 않죠. 죽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보수가 다 그러면 죽어요. 저는 가만있어. 주머니 뭐 봉투 나오는 거 아니야? 저는 관련이 없으니까 죽지는 않지만 예.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라 부활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보수세력. 아니 그러니까 초재선 의원들로 다 새로 한번 죽는 거야. 하세요. 그리고 진짜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 한번 만들어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봉근 이게 안봉근 청와대 게이트가 아니라 안봉근 이재만 게이트에서 끝나야 예. 되는 예. 거고 본인들의 치부와 본인들의 의원 관리 그리고 아까 봉도서 얘기했던 초재선 의원들의 그 얘기처럼 서청원, 최경환, 홍준표 대표까지 해서 이 패키지로 해가지고 세 판을 짜는 그렇게 돼야 일단 되는데 벌써 2명 더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니 그리고 정규 그거 안 선언해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불법적 요소 나온 거에 대해서 실드 치지 않겠다. 있는 그대로 해라. 아니, 나오면 당연히 예. 하는 거 맞죠. 나오면 예. 감옥에 갈 사람 감옥으로 가고. 그렇죠. 갈 사람은 계속 있어야 하고 가고. 가야만 하겠지만 안봉근이 MB. 안봉근이 MB. 저는 안봉근이 아니요. 핵심 키맨 같아요. 아. 박지원 의원이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박지원 의원? 박지원. 아, 박지원. 박지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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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안봉근이 그런 얘기를 자기 건드리면 최순실보다 더 큰 거 터뜨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안봉근이 아니, 지금 더 큰 게 있어요. 최순실보다 더 큰 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더 큰 거가 될 수 있죠. 만약 이게 국정원발 게이트고 안봉근이 중추 역할을 했다 그러면 나한테 돈 받은 의원들 명단 쫙 싹 뿌리고. 다 뿌리고 국정원에서 거둬들인 돈 다 자기가 얘기를 한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제2의 국정농 제2가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보수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원래는 이제 그 항상 어느 보수가 없어졌을 아, 때.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야 그러니까 된다는 어느 거죠. 정권이든지 간에 예. 야, 이거 뭐가 터질까 뭐가 터질 얘기를 합니다. 예. 사실은 박근혜 전 정부에서 가장 걱정했던 건 최순실이 아니라 안봉근 전 문제였거든요. 예. 워낙 얘기들이 많았으니까 그렇죠. 저건 정권 바뀌거나 정권 말미가면 분명히 저 안봉근 쪽에서 뭐 하나 터진다 그랬는데 최순실 게이트가 왕창 터져가지고 이게 쑥 묻혔죠. 들어갔는데 다시 나온 거죠. 자, 궁금한데 근데 자, 추명호도 이제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병우형, 병우형. 예, 우병우, 앞뒤가 똑같은 병우형. 병우형. 예. 우병우 수석도 지금 종착 역입니다. 잠 못 잘 거예요. 아, 거기도 돈에 좀 연관되어 있을 아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럴 개연성 충분히 있죠. 아니 지금 추명호 전 국장이 일단 직보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병우 석한테 직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조윤선한테 딴 데만 주고 건졌는데 우병우 석을 안 줬을까? 이게 합리적 의심입니다. 이것도 줬다라고 단정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석도 지금 자유롭지 않은 상황일 가능성이 높고. 백성훈 변호사한테 그 돌발 질문. 네, 돌발 돈이 질문. 많잖아요. 돈 많은 사람 돈 더 좋아해? 어떻게 해요? 저는 꼭 내가 그렇진 않은데. 5만 원짜리 하나 줘봐 싹 아니, 줘보게. 무조건 좋아해요. 근데 밥은 잘 사줘요? 무조건 좋아해요. 밥술 잘 사요? 아, 돈 많은 여자들한테. 사람들은 거기서 왜 또 느닷없이 갑자기 거의 느닷없이. 예. 저런 건 안 받아요. 이거 뭐지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받는 걸 더 좋아한다 이런 얘기도 많아요. MB 예요. 우병우 속도 이 사정권으로부터 피해가기가 좀 어렵.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추명호 국장이 연루가 돼서 돈이 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우병우 석이잖아요. 그렇죠. 우병우 석 사람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그럼 우병우 석이 딱 그 돈을 가져와서 또 의원들하고
관리했을 수도 있겠네.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아까 김태현 변호사의 바램대로 끝나면 정말 예. 보수가 좀 소위 정리되고 새 판을 짤 수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사람 이름이 더 나오고 금액이 올라가고 예. 그러면 이제 새 판 짜기가 불가능해진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병우는- 잠깐만요. 예. 자, 우리 오늘 청취자분들 너무 소개를 안 했어. 근데 홍조가 후보자 안 해요? 5019님. 아, 속 시원하다. 수영장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어요. 봉도사 아자아자. 그냥 수영장 물을 마시세요, 그냥. 자, 유지원님, 공짜면 양잣물도 마신대요. 자, 김어룡. 기아 야구선수 아니에요, 여기? 김어룡. 동명이인인가요? 김태현 변호사님 두 살 줘서 웃자는데요. 내년을 기다려요. 이 김호령 우약고 하면 안 되죠. 호남사 김호령님은 표현이죠. 약간 김태현 아따, 두 변호사를 살에서 약간 웃지요? 약 올리는 거. 아. 이름이 제가 보기에 김호령 씨가 아닐 수도 아닌데, 있어요. 아이디가. 근데 기아 야구 선수 이름을 딱 써서 이제 그 김태현 변호사 약간 놀리는 거. 양현종이 아닌 게 어디 자, 마지막으로. 다행입니까? 그래서 우병우는 이 사정권에 들어오겠다 말겠다. 그건 모르겠어요. 돌았어요. 전 그걸 돌아왔다. 돌았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우병우가 영장 기각된 전법이 딱 하나예요. 난 몰라요. 난 무능하다. 난 바보입니다. 예. 이 전법인데 이제 추명호까지 와가지고 하면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 이제는 몰라요 전법을 못 씁니다. 예. 고소영장 들어오면 이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벌써 끝났어요. 벌써 예. 끝났네요. 예, 빨리 홍조가 인사하세요. 후보 안 해요? 빨리 왜? 인사하세요. 시간 네, 없어.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예. 자, 저는 4부에 전혁 작가님과 돌아오는데 더 둘리스의 노래 듣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 전 작가. 안녕하세요. 예, 전혁 작가님. 예. 앞에 우리가 그냥 돈 받은 것 때문에 한참 얘기하다가. 그러게 말해요. 근데 아, 저는 예.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니,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왜 둘이- 보수가 몰락하기 시작했다. 네. 그리고 두 사람이 상당히 제일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 서울 시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 정치권에 그 사람들의 돈이 흘러들어갔을 거다. 반대예요. 친박들이 아마 그 3인방한테 용돈 상납을 지어가면서 했을 상납을 것이다. 했을 거예요. 국정원처럼. 저는 그렇게 봐요. 야. 네. 아니, 그게 팩트예요. 그게 그쪽 최고의 전문가시니까 또. 아니면 제가 뭐 그게 아니 전문가 이걸 떠나서 예. 제가 봤어요 제 눈으로 뭐 넥타이 받치고 뭐 술집 데려가고 이런 거 봤죠. 그러니까 너무 썩은 거예요 보수가. 오, 그래서 또 다른 1억 원이란 돈을 저는 굉장히 사복을 자기 그 사사로운 주머니를 많이 채웠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죠. 그게 정치인들한테 흘러간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인들이 네. 상납을 했을 것이다. 네, 네. 모든 길은 그 문고리 3인방으로 통했으니까. 그럼 그것도 뇌물로 쳐지나요? 당연히 뇌물이죠. 그리고 아마 사사롭게 그 아파트 그리고 3인방이 거의 강남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그동안은 정수장학재단에서 마련해준 집에 살았어요. 거기 박 대표 시절에 기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월급도 이중으로 받았고요. 그렇다가 국회에서 당에서 나오면은 네. 또 정수장학회에서 또 받고. 네, 전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뭐 확인도 예. 그쪽에 있는 사람한테도 했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그래도 강남 아파트를 떡하니 샀는데 어허. 강남 아파트를 어떻게 사냐고요. 그냥 비서관 해갖고 그 월급으로 아무리 이제 이중으로 더블페이를 받았다 예. 하더라도 이거 강남 아파트가 아무리 싸도 다 10억 아니 그리고 육박하거든요. 비쌀 때 샀어요. 비쌀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러고 이게 이제 전 정권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냐 하는데 전 정권에서 있었던 거하고는 스케일도 다르고 그다음에 모양새가 달라요. 어떻게 그 비서관한테 줍니까? 수석도 아니고. 모양 빠져요 진짜. 황관들이 이 옛날 황관 정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황관들한테 바치는 거하고. 그래서 참 참담하더라고요. 문고리 3인방이 실세라고 하는 걸 그 당 의원들은 또 다 알았을 다 거 아니에요. 알죠. 그리고 이 같이 다니는 유일한 사람들이고 의원들하고도 바리케이트를 늘 쳤어요. 그 박근혜 전 대표가. 그러니까 너무나 폐쇄적인 정치를 하니까 그 한 사람이 딱 3명만 상대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통로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최순실도 그 통로를 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최순실도 뭐 1,000만 원씩 쥐어줬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결국 그런 점에서 문고리 3인방이 부패의 아주 직방 터널이다 이렇게 봐야죠. 핵심이다. 그렇죠. 네, 봐야죠. 왜 이제만 안 본거로 이제까지 그냥 놔뒀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그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냄새를 맡고서 이 덫을
주면서 계속 이제 연락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보고 기다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이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주변 정리를 박근혜 전 대표가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패를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선입견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검찰이? 그거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정말 허상이죠. 저는 여기서 엄청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진짜 핵폭탄이 터진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검찰은 알고 추적하고 네, 기다리고 그래서 있었다. 그저께 제가 그걸 보고 드디어 나올 게 나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더 나올 거예요 아마. 아이수님, 전 작가님, 평소 보수의 겸허를 외치신 팩트가 오늘 답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수에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빨리 그럼요. 괴멸하고 새로운 보수가 예. 아까 세 살.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무슨 네. 주제를 갖고, 이 얘기가 더 재밌는데. 아까 시간하셨으니까 예, 오늘은 한국과 중국의 문제, 특히 시진핑의 그 권력, 예. 이 그 이기 독점화 체제로 과정, 갔죠? 예. 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사드에 대해서는 이제 봉합하기로 이제 두 나라에서 이제 이 합의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문제인데 이 점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거는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일단 우리의 자존심은 매우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랬죠. 자, 사드 추가 배치 안 해준다. 또 뭐 MD 체제 안 들어간다. 한미일 동맹 이거 없다. 군사 동맹 없다.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중국이라는 큰 나라한테 야단 맞고 나서 반성문을 너무 과하게 썼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이것이 저는 국가 지도자의 최선은 국익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아베가 어떻게 보면은 참 저게 무슨 지도자라고 할 수 있냐 하면서 트럼프에게 아양을 떠는데 그것도 아마 아베는 국익이라는 큰 이름 아래서 뭐 나의 대망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중국도 그동안의 사드로 손해를 예. 봤는데 우리나라는 10조의 무역 보복 그다음에 사드 보복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유감스럽다 이런 표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들이 이제 목표를 하는 거는 한국을 말하자면 동북아에서 한미일 이 체제로 해가지고 그 중국의 영향력에서 한국이 벗어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 마무리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설마 북한이 우리를 때리겠어?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는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오산이에요. 자, 6.25 때 어땠습니까? 남침을 해서 우리 동족에게 총뿌리를 겨눈 거예요. 예. 그거 잊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6.25 때 참전을 했어요. 그러면 예. 중국에 있어서 혈맹은 북한이라는 거. 이걸 잊지 말고 저는 이제는 정말 이 북핵 문제와 더불어서 북한도 민족이 아니라 저는 참 이 말을 하기가 가슴이 아파요. 예. 저희 아버지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저도 이북 여자의 그 기질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리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금강산 보고 싶어 하셨고 평양에 그제 가보고 싶어 하셨고. 이북 출신이신가 보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북한을 그냥 한 나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하다. 이 동족으로 볼 때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냉정하게 드리고 싶어요. 예. 자, 시진핑 2기 체제. 네. 아니 근데 그건 넘어가기 전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갖고 네. 중국이 사드 보복하는 거에 대해서 대국답지 못하다고 하면서 네. 비판했잖아요. 네. 그 정도 스탠스는 참 좋았었는데. 좋았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저는 고민을 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지금 대통령이 되더라도 참 고생할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치아가 더 손상됐다 이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은 최선을 찾아가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번은 조금 과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기 체제로 들어가면서. 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 반성문을 저자세로 갔다. 세게 썼다. 저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는 거죠. 그리고 반성문을 세게 우리가 썼다. 반성문을 쓸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우리를 지켜야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2기 체제 여러 전망이 나와요? 네.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지만 답은 한 가지예요. 즉
모택동처럼 시진핑이 강해졌다. 그리고 단일 지도 체제로 이제 또 갔다 이렇게 완전히 보시는 거예요? 갔죠. 그리고 이제 이 덩샤오핑은 이 모택동의 그 말기에 그 독재의 폐해를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후기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또 다음은 누가 다음 주석이 되느냐. 이 모든 거를 이 정상적인 범주 아래서 우리가 권력 관계를 이루자 이렇게 굉장히 합리적인 안을 내놓고 그렇죠. 집단 지도 체제로 그렇죠. 또 가면서.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시진핑이 완전히 이제 무너뜨린 거죠. 근데 이제 시진핑이란 인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인하고 또 지식으로도 꽉 차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고난도 겪을 대로 고난도 겪었고 청소년기에 엄청난 고난을 그렇죠. 겪었잖아요. 그리고 시진핑의 가장 큰 이번에 그 권력 서열을 자기 앞으로 쫙 줄 수 있었던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진핑은 출생 신분, 그 출신 성분이 좋아요. 예?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3대 이제 그 권력 그 뭐랄까 파벌이라고 하면 뭐 예. 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말하자면 시진핑은 태자당 출신이잖아요. 태자당이요. 아버지가 혁명 1세대. 그렇죠. 혁명 원로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오너십이 있는 거예요. 중국의 오늘에 대해서. 그런데 예를 들면 장쩌민 같은 경우는 장쩌민의 이 출신인 양조우를 중심으로 한 이 샹하이방. 상하이방.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지연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자부심은 덜한 거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여러분도 이제 기억하고 계시는 후진타오. 예. 후진타오의 경우는 이른바 공청단 공청단. 출신이에요. 예. 이거는 사회주의 말하자면 청년단. 이래서 이건 뭐라고 하면 영 엘리트를 키우는 그런 이제 시스템에 통해서 이제 키워진 영 예. 엘리트죠.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애들이 약해요. 아, 그런 점에서 공청당이?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중국의 오늘을 있기까지 중국은 나름대로 뭐 대장정이니 그렇죠. 전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태자당의 경우는 전설에 있어서의 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 오늘의 중국을 만든 우리 그 원로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삼성으로 치자면 이재용인 거예요. 핏줄이 있는 거예요. 예. 고용사장인 권모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그 점에서는 시진핑은 아주 이 모든 태도나 이런 게 당당하게 이를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태자당으로서의 당당함. 그렇죠. 나는 이 핏줄이다. 예. 응? 그리고 북한으로 따지면 난 백태혈통이다. 그런 거 예. 비슷한 거죠. 아니면 빨치산 혈통이다. 그런 거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말하자면은 이제 샹하이당이라든가 예. 또는 공천당이라든가 이런 모든 세력을 말하자면은 부정부패를 일소한다는 이름 아래에서 다 쳐냈죠. 다 쳐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둘 그냥 자기의 사람들로 쫙 물갈이를 한 거죠. 그 과정을 보면은 이거는 정말 그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이 과정을 이렇게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야, 너 어떤 소설보다도 재밌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쭉 한번 훑어보세요. 예. 그러면 흥미진진 그 자체예요. 아니 일기 때 부패 혐의로 상무위원 7명 보시라이. 예, 2명인가를 쳤잖아요. 근데 네. 전통적으로 이 집단 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상무위원은 건들지 않는다. 그렇죠. 라고 하는 룰을 깨뜨는 거 아니에요? 깨뜨렸죠. 그리고 이런 이제 부정부패 를 이렇게 쫙 뒷조사를 할 때 그 부정부패의 도가 너무 지나쳤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그 이 인민들이 너무 이제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정도의 부정부패가 많았으니까 어떤 점에서는 시진핑한테는 굉장한 행운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요즘도 이게 중국을 가보면은 모택동을 중국은 여전히 자산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택동에 초상화에 있으면서 모택동의 그 특유한 모체, 예. 마오체로 마오체. 인민에게 복무하라 이런 게 쫙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빌려 가지고 오히려 이제 다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2의 모택동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궁금한 그 점. 솜씨가 예. 아주 현란합니다. 예. 궁금한 점. 그리고 네. 아버지 때부터 네. 혁명의 1세대로부터 문화혁명 때 네. 하방됐죠. 하방도 됐었고 네. 그 좌천이나 뭐죠 수정도 됐었고 네. 부활도 15년 만에 부활도 네. 됐고 그러니까 이 고난의 행구를 자기 인생이 겪은 거거든요. 스토리가 있죠. 예. 국민들은 이 중국인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치인들의 스토리에 열광해요. 뭐 고난의 서울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예. 말하자면은 뭐 로마노프 왕조의 그
아나스타샤 같은, 뭐 서희 같은 토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스토리텔링이 있었던 거죠. 비련의 주인공. 그렇죠. 그런데 이 시진핑의 경우는 완벽한 스토리텔링에다가 중국인들이 또 좋아하는 거 장강이 이렇게 도도하게 흐르듯이 그 많은 고난의 세월을 겪고 나서 더 강해지고 모든 운명을 개척했고 운명을 무릎 꿇렸다 이런 점에서 대단한 거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중앙 정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변방으로 가잖아요. 정치적이죠 아주. 네, 꾼이에요. 그렇지만은 저는 시진핑의 이제 그 어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봤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아주 고압적인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많이 했더라고요. 독서 강의더라고요. 여기도. 독서 강의고 시진핑의 이제 글을 읽으면은 그 유려함이라든가 그 광대한 지식. 근데 많이 아는 지도자는 굉장히 두려운 지도자예요. 네.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중국 사람들은 이제 씨따따 해갖고 친근하게 그렇죠. 이제 그 시진핑 아저씨라 그러는데 그렇죠. 서양에 이제 저도 이게 궁금해서 질문하는 건데 서양의 탐사 보도 전문가들이 아주 청렴함과 부패와의 전쟁을 강조하는데 시진핑이 해외로 빼돌린 부정축제한 돈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갖고 추적하는 팀들이 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진핑이 이번에 중국몽, 그 중국어몽이라서 중국에 아유, 좋습니다. 뭐든지 잘해요. 우리 봉도사 어린이는. 근데 이제 그 중국몽이라는 거를 보면 이제 미국을 이제 찜쪄 먹는 나라로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 2050년까지. 그렇죠. 그래서 무디스는 이 독재 국가라는 거는 굉장히 결정 과정이 빠르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결정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발전할 거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한 대로 이 시진핑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중국은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이 주식 시장도 좋아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피터 나바로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이제 무슨 경제 문제 이 무역 문제 이 위원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원래 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주구장창 뭐라고 했냐면 중국의 통계는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뭐 이 기업 그 회계도 재무제표도 이렇게 내놓으면 뭐 예를 들면 모든 수치는 너무너무 좋은데 말하자면 그건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 개연성이 있는 얘기네요. 있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까지 보면은 사회주의 국가에 이제 이 말하자면 증시라든가 또는 뭐 국가의 경제 상황을 얘기하는데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북한 통계를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중국도 상당한 분식이나 조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피터 나바로 같은 거는 중국의 수치를 믿지 말라 이런 말까지 해요. 피터 나바로. 근데 피터 나바로뿐만이 아니라 또 사실은 중국의 몇몇 양심적인 정치인들조차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숫자를 믿지 말고 세 가지를 봐라. 진짜 중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가를 보려면은 전력 소비량, 그다음에 철도 화물 운송량, 그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꾸는 융자량 이걸 대출량. 보면은 이게 더 정확하지 무슨 통계 이런 거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과연 시진핑 체제 위에 중국 경제를 막 살렸다 이러지만 진짜 중국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가 이런 건 의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죠. 근데 두 번째로는 이번에 미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동안 뭐 샤오캉 사회라든가 했지만 중산층이 강한 사회. 근데 미려라는 거는 이제 중국어로 매일이 이렇게 보시는데 아름다운 생활을 해주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그 중국 인민들에게. 그러니까 뭐 공해도 없고 그다음에 실생활에서 멋도 부릴 수 있게 하고 뭐 문화 예술로도 강건하게 해주겠다. 이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식하는 분들은 그러면은 중국의 환경 주식을 사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진핑 체제의 어떤 이 보이지 않는 허술함과 구멍을 미리 보이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허상을 보여줬다. 왜 그러냐면 단어가 너무너무 아름다우면은 의심해봐야 돼요.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래서 저는 약간 시진핑 체제에 좀 요즘 젊은 친구들 말대로 뻥이 세네요.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주목을 해야 돼요.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었고 6% 7%였다 다시 경제 성장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지배 체제를 강력하게 만들기 위한
부풀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품이 있다. 거품이 버블.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의 경우는 내부의 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소득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격차 심해져. 그다음에 일자리도 또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친구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지금 거의 60% 70% 젊은 친구들 대학 졸업한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농민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불법으로 예. 이 도시에 온 농촌 출신 근로자들의 지금 이제 부글부글 끓는 그 참담한 현실. 그래서 굉장히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이제 그러면 이제 시진핑 시대 네. 북한과 우리 네. 북한과 중국 북중 네. 관계 그 사람은 조중 관계라 그러죠. 네. 그다음에 그 한국과 중국 관계 한국과 중국 관계는 이제 사드 문제가 좀 봉합이 네. 되면서 단체 관광도 네, 풀릴 일부 거고. 풀리고 있다고 네. 하고 있어요. 네, 어제 웨이보도 풀렸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에 가보면은 진짜 놀라긴 해요. 1년 동안 묶어놨던 거죠. 구분 안 이게? 되는 나라 아닙니까? 어? 정말이에요. 그리고 예. 정말 그 레드 코너라는 영화에서 봤지만 그 인권 유린이라는 거는 범죄자로 찍히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여권에다가 호색한이라고 딱 찍어줬던 나라 아니에요. 중국에 가고 왜 시원찮은 일을 했던 한국 그 남성들 여권에 호색한이라고 딱 찍어줬던 나라예요. 무서운 나라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진핑이라는 예. 인물 분석으로 들어가자면은 시진핑은 자신이 혁명 전사의 후예라는 데 엄청난 자부심을 자부심.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시진핑이 갖고 있는 사회주의 사상의 그 강도는 제가 보기에는 레벨이 아주 고레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도 말하자면은 사회주의로 온 세계가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쾌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지금 뭐가 제 시진핑 앞에 그 현안이겠어요. 나의 권력을 좀 더 공고히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입니다. 예. 그래서 경제 상황 속에서 한국과 파트너십 없는 중국의 경제 발전은 사실은 힘들어요. 상상이 힘들죠.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이제 냉철하게 그 예정에 끈끈하게 북한에게 휘둘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북한의 혁명 원로들은 아니 중국의 혁명 원로들은 그 김일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갖고 있어요. 자신들이 어려울 때 김일성이 막 군대 갔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끈끈한 게 있어서 자신들이 핵 개발할 때 그렇죠. 불량 국가로 미국을 공격하니까 그때 북한만 나서고 편들어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 쟤네 할아버지 봐서 쟤 좀 어떻게 내가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철부지? 이런 의식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제가 그 상무위원 중에 한 분을 이제 얘들 만났는데 이 3대 체제로 가면은 이건 정말 큰일이지 않느냐 문제 이렇게 있지 않냐? 물어보니까 입맛을 쩝쩝 다시든지 굉장한 고위층이었어요. 상무위원 중에서도. 레벨이 있잖아요. 상무위원들 상무위원 순서가. 7명이면. 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안 됐지 않냐고 지금 북한이 불쌍하지 않냐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힘들다. 그러나 지금 이제 상무위원들을 무력화시켰지 않습니까? 예, 거의 허수아비 만들었죠. 그런 점에서 시진핑은 예정에 이 연연해 하지 않고 북한에 예. 대해서도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 우리 정부도 그걸 매우 바라겠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돌발 네. 질문. 네. 내년에 이제 2기 체제 들어갔어요. 네. 지금 그 중국은 5년 임기 2번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네. 국가 네. 그 주석이. 네. 내년에 개헌해서 그걸 풀 것이다 예측하는 소수 학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풀 생각하세요? 거라고 봐요. 장기집권 체제로 들어갈 거다. 네. 전 그렇게 봅니다. 와, 중국도 대형 사고를 하는데 그럼. 시진핑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오, 내년에 개헌할 것이다. 네. 아, 깜짝이야. 이 우리나라 아시아의 그 과정이 예. 있잖아요. 우리가 개헌해야 네, 되는데. 특히 일본이 지금 개헌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용납 못할 거예요. 우리도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전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김장겸 사장이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에 재임하던 시절에 예. 그 세월호 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촛불 집회 등과 관련해서 예. 부당하고 편파적인 보도 지침을 하달했다. 이렇게 예.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가 폭로를 했습니다. 백남기 어르신 사망한 건 사고가 난 건 2015년 14년. 14년 이요? 네, 14년 12월쯤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12월 있어요. 14일은 분명하거든요. 네.
2014년인가요? 네, 세월호 참사가 났던 그 해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민중총궐기. 예, 예.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자꾸만 15년으로 기억하고 있지. 12월 14일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쨌건 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MBC 내부에서 예. 그 영상을 쓰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요. 오호. 네. 그리고 왜요? 또 글쎄요. 왠지는 모두가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거 김장겸 궁금한 거 사장에게 궁금한 거 취재하는 게 기자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왜 아마 저희 취재를 안 해와갖고. 미디어 오늘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할 텐데 아하. 사실 김장겸 사장한테 전화를 하면은 도저히 받질 않으세요. 예. 네, 받지도 않고 뭐 문자를 보내도 막 쉽고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어쨌건 이 노조가 공개를 한 그 근거는 그 권태일 영상 편집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이 사람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부원들한테 보낸 전자 우편 내용입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 2014년 5월 2일 날 이런 이메일을 부원들한테 보내는데 규제가 새로 생겨서 공지합니다. 예. 실종자 학생이 찍은 핸드폰 영상은 사용 금지, 보도국장.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그 실종자 학생들의 핸드폰이 발견돼서 그 안에 있는 동영상 내용이 조금씩 이제 보여졌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방송에서. 예. 그리고 보도국장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보도국장이 바로 김장겸, 네, 현재 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권 부장은 같은 해 4월 30일 그 이메일에서 그 이념이 들어간 그림은 자제하라. 장례식장에 붙여진 글귀 중에 미안해, 사랑해 등등을 편집하다가 뭐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등 색채가 뚜렷한 영상은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을 비추다가 뭐 미안해, 뭐 그 세월호 참사 때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했으니까 여러 가지 추모 문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구조 실패에 대한 또 국가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도 높았는데 아니 전체 벽에 다 미안해 사랑해 뭐 이런 글들인데 네. 그러면은 영상을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그 부분은 뭐 클로즈업해서 미안해, 사랑해 그 정도만 쓰거나 그러니까 이제 쓰지 말라는 부분은 뭐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뭐 진상을 밝혀내겠습니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공영방송 MBC에서 벌어졌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 저렇게 언론을 장악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사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언론 장악의 뭐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우리 정세훈 기자한테 네. SBS 정치쇼 나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마라. 요 얘기까지만 해라. 네. 그래도 스트레스로 바로 그냥 들이받을 거래요. 왜 내 얘기를 못하게 하냐.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 들어오면은 이미 제 얘기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왜요? 의원님이 얘기를 많이 하셔서. 나 하나 듣고 있잖아요. 아, 네, 그렇군요. 오늘따라 제가. 저 아침마다 네, 까는 거예요? 오늘은 제 분량이 좀 많네요. 예. 계속하세요.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엊그제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 정정을 좀 할게요. 그 백남기 어르신 사망은 2015년 12월 15년인가요? 예, 아니 그 민중총궐기는 그 전에 맞고요. 네네. 사망한 거는 2015년 12월 14일입니다. 아, 예, 예. 죄송합니다. 1년 병원에 계시다가 사망하셨으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아, 죄송할 거 아니에요. 아까 제대로 얘기했어요. 집회는 그때 있었고 사망을 한 시점이. 네. 한 시점은 2015년 12월 14일.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시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그 엊그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언급했던 한중 관계 회복. 네. 예, 관심 높아요. 그렇죠. 그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일에서 11일 한중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달이요? 네. 이달이요? 그렇죠. 에이펙은 언제 열리죠? 네, 에이펙이 이달 10일, 11일 네, 예. 그때인데 아마 그때 시간을 잡아서 네, 정상회담을 열 것 같아요. 다낭에서 치러지는 에이펙 정상회담이죠. 강경화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드에 대해서? 사드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외교부에서는 뭐 사실상 이제 해금이 된 것 같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예, 추가 배치 없다. 네, 그렇죠? 간미일 군사동맹 아니다. MD 체제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부터는 중국에는 명분을 줬고 네. 중국 이제 한미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실리를 택한 거고. 네네.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 그래서 네, 그렇고요. 뭐 어쨌건 여기에 좀 덧붙여서 그 한국과 중국 외교부가 각각의 홈페이지에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공개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발표문을 보면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하게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네, 이렇게 밝히면서 네, 사실상 그 사드 배치 이후에 거의 바닥을 쳤던 네, 한중 관계가 복원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백남기 농민 어르신 관계 일지 좀 정정 좀 해주시죠. 아, 네, 그 정확히 정정을 드리면 2015년 11월 14일, 11월 14일, 14일. 네, 1차 민중총궐기 때 물대포에 맞아서 쓰러지셨고 2016년 9월 25일에 사망을 하셨다고. 지난해 네. 9월 25일. 제가 예.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날짜가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11월인지 12월인지도 헷갈리고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그러니까 2년이 되네요. 2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한중 정상회담 에이펙에서 그 한중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 그다음 파주 일가족 3명 자살? 무슨 사건이죠, 이거는? 네, 그 31일 경기도 파주 경찰서에 따르면요, 그 70대 아버지, 60대 어머니 그리고 40대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31일 오전 9시쯤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예. 이분들은 안방에서 방을 밀폐한 다음에 번개탄 2개를 피워서 네, 자살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분들을 발견을 하고 신고를 한 사람은 이 40대 아들의 네, 이혼한 전 부인입니다. 네. 이 40대 아들분이 이 이혼한 전 부인에게 2천만 원을 갑자기 송금을 했고 그 경위가 궁금을 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찾아가 봤는데 네, 일가족이 이렇게 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예. 거죠. 유서나 이런 건 발견되지 않았고요. 유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라는 말이 있었고 이 부모님이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에는 몸이 안 좋아서 살아봐야 집만 되는 것 같다. 아휴. 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좀 사회가 조금 이런 어려운 분들을 따뜻하게 좀 보듬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요. 이 그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최저 생계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극빈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가 너무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이런 비극적인 그 일가족 모녀 그 자살 사건인가요? 그 송파 세가족, 송파 세가족. 네. 그리고 밀린 집세 그 네네, 하고 메모 놔두고 그랬었죠. 근데 죄송합니다 그때도 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셨는데 아휴. 이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는 말이 참 가슴에 아프더라고요. 예. 네, 아유, 아침부터 좀 우울한 소식이네 이거는. 네. 자, 그리고 뉴욕 맨하탄 테러? 네, 그 뉴욕 맨하튼에서 현지 시각으로 31일 그 소형 픽업 트럭이 자전거 도로를 덮쳐서 최소 8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예. 미국 연방 수사국 관계자는 이거를 계획된 테러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예.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그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비겁한 테러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테러인지 여부는 정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고요. 일단 범인이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네. 체포가 됐어요? 네네. 뭐 29살의 우즈베키스탄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일단 이 사고가 일어난 것은 그 16년 전 9.11 테러가 발생했던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불과 1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날 원래 할로윈을 맞아서 예. 저녁에 그 수만 명이 참가하는 퍼레이드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일단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오후 3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막상 저녁에 파티하고 그럴 때보다는 좀 네, 그래도 피해 규모가 네. 그래도 뉴욕은 워낙 인구가 많아갖고. 그렇죠. 예. 이 목격자들에 따르면 트럭은 자전거 도로로 돌진을 해서 사이클 행렬을 잇따라 치고 또 남쪽으로 20블록 정도를 돌진을 한 다음에 스쿨버스와 충돌해서 멈췄다고 하는데요. 예. 다행히 이 스쿨버스에는 아이들이 타고 있지 않아서 네, 다행인 거죠. 미국 당국이 이 사건을 테러로 보는 이유는 용의자가 알라시는 위대하다라고 소리쳤다고 하기 때문인데 인간이 가장 위대하지 무슨 신이 위대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총을 모조품 총을 들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이제 테러인가도 조금 더 좀 수사 상황을 좀 진행해 보고 네, 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예, 오늘 분량 많아서 행복하죠? 네, 행복한데 실수를 해서 정말 죄송하네요. 괜찮습니다. 예, 실수한 것도 인정하고 그러면 돼요. 네.
자, 자주 실수하는데 뭐. 오늘만 실수했어요? 늘 실수하는 실수인데. 네, 늘 죄송합니다. 자, 음악 들으면서 끝내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3변시대 원고도 없다. 자, 고구려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예. 네. 자, 몰락하고 괴멸하는 보수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신라를 대표하는 김태현 변호사님. 거기 점점 소개 멘트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예. 예, 어쨌든 김태현입니다. 예. 어떻게 돈을 받아요, 돈. 국정원한테 창피하지 않아요? 제가 받았습니까? 한때 있었던 당. 아니 뭐 아직 뭐 나온 건 아니니까 아니 보시죠 뭐. 예. 무죄 추정의 원칙. 아, 한번 그렇죠. 해보세요. 우리 청취자들한테 얼마나 난리가 났지. 뭐요 무죄 추정원칙? 아니야 그 얘기는 뭐 제가 좀 이따 드릴게요. 저도 이재만 좀 안목이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확인된 바 없다 한번 얘기해주세요. 아니 받았죠. 아니 그거는 확인된 거 맞아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재만 안봉근 그 두 사람이 검찰에서 받았다는 거는 진정한 것 같아요. 그렇게 나왔어요. 오늘 근데 아침 어떻게 보도에. 완빵에 이렇게요. 예? 완빵에 이렇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잘 저도 봤네. 이건 뭐 이거는 무슨 뭐 우리 쉴드 친다고 그러잖아요. 예.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예. 아 이건 뭐 아닌 건 아닌 거지. 뭐 내가 무슨 이재만 안봉근이랑 이거는 본 쉴드 적이 불가. 있다고. 쉴드 불가. 쉴불. 다만 이제 의구심 나는 대목들은 좀 궁금한 대목들. 야, 우리 지훈이 인사 좀 하고. 인사 좀 합시다. 고마워. 질문을 하니까 그냥 또 잘못하지 말이 왜 이러면 안 넣어. 왜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 뭘 사랑해? 신라입니다. 예, 저는 백제입니다. 예. 아니, 헷갈려 지금. 본인 기준에서. 화개장터입니다. 화개. 예. 빨리 2부 합시다. 경상도와 2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의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네. 자, 9365님.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365님, 오늘이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 3변님들 반갑습니다. 흐흐. 김성학님, 박지훈 변호사님 선글라스 끼니까 저팔계인 줄. 나라라 슈퍼보드. 나라라 슈퍼보드죠. 예, 저팔계, 선글라스 끼고 저팔계 성대모사만 해야죠 또. 예. 나는 저팔계 왜 나를 싫어하나. 오늘 제가 선글라스 하나 구입했는데 죽겠다 진짜. 죄송합니다. 예. 방송인데 저팔계? 예. 저팔계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아, 선글라스 쓰니까 네. 사람 안 같아요. 네. 오늘 저의 눈빛을 피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가져왔다는 왜요? 얘기입니까? 예? 정말 본인한테 물어보셔야죠. 제가 홍종학 의원 얘기할까봐 아하. 하면 또 제가 또 그럴 것 같아서 빨리 2부 합시다. 2부 빨리 2부 합시다. 빨리. 준비했습니다. 예. 들을 건 다 들어야죠. 자, 국정원 청와대에 상납도 했다. 아휴, 한숨만 나오네, 진짜. 이 나라입니까?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예. 세게 나갔네요. 이게 원래 그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상납했다가 뭐 국정원 적폐청산 TF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이게 뭐냐면요.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예. 얼마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화이트리스트 있잖아요. 예.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수사를 하다가 이분이 불었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이 기조실장.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박근혜 정권에 있었던 국정원장들 있죠. 예. 뭐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지시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지시를 받아서 매년 한 10억 원 정도를 지금 말 나온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에게 줬다. 매년 10억씩. 근데 그걸 특수활동비에서 마련해라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상납했다. 상납은요. 뭔가 잘 보여야 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일단 검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돈의 성격을 일단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뭐 대가관계 부분이 이제 밝혀져야 되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국고손실죄로는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둘 다 지금- 센 거네. 그러니까 국고손실 뇌물 둘 다 센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명이 지금까지 왜 조사도 제대로 안 받고 왜 이렇게 뭐 구속도 안 되고 하지라고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어찌 보면 이제 국정농단 사건의 막차로 수사는 이 비서관 두 명이 생물입니다. 이제 재판에 딱 만지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저는 이 뭘 사건 만져? 만지면 저도 이제 군 검사하면서 예. 이게 어떻게 접근하느냐, 예. 윤석열 지검장의 생각이 어떠냐, 또 특수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봐요 맛배기 같아요. 맛배기만 던진 거예요. 에피타이저. 이현수 엄청나게 불었을 걸요 벌써 가가지고. 왜냐면요. 이현수는 누구 매니저? MB MB 시절에 이맨수래.
이현수는 누구 사람? 누가 누군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덕 아닌가요? SD 예. 사람이. SD. 그러니까 예? 왜 그렇죠. 불었을까요? 그렇죠. 왜 살아야, 불었을까요?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은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자기가 살려면 남들 죽여야 예. 되고. 그러면 또 이쪽이 죽으려고 그러면 또 불어요. 예. 계속 불잖아요. 예. 이게 산과 산이 되면 예. 검찰 수사관 입장에서는 행복해요. 예. 서로 불어주니까. 음. 그래서 모자이크가 맞춰지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른바 사회적 게이트가 용어로 될 것 같아요. 프리즈너스 딜레마. 그렇죠. 재수의 이론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게 국정원발 저는 게이트가 되지 않을까. 옛날 차떼기 이상의 어떤 폭풍이 불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 마지막 종착점은 어딘지 아시잖아요. 그겁니다. 거기 대치동. 그거 막 경제가 막 거기입니다. 어딘지 모르겠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8277 세금 도둑놈들 진짜로 화가 나네요. 자, 김태현 변호사님 변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변명을 내가 뭘 상관이라고 내가 받았어? 내가 무슨 뭐 작년에 뭐 5년 동안 청와대에 근무하긴 했어. 내가 무슨 뭐 친박 정치인이긴 했어. 내가 무슨 이재만을 알아 안봉근을 알아 내가. 내가 받았어요? 아니, 이거 처음 공천 봤어요. 달라고 2016년에 이재만 안 보고 만나지 않았을까요? 안 만났는데요? 절대로? 아니 왜 아니, 거짓말 탐지기 돼요? 지금 정호성 정 비서관이요. 예. 우리 고등학교 선배예요. 맞아요. 전 몰라요. 아. 근데 진짜 농담 하나 제가 진짜 말씀드려요. 누가 저희 동문 중에 누가 하나가 저한테 예. 너 그렇게 하려면 공천 꼭 받을 거면 정호성을 만나라? 정호성 전 비서관 만나라는 얘기까지 난 했는데 내가 됐다고 그랬다니까요. 증인 맞죠? 요거는 팩트. 아니, 전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 백성문 변호사가 저는 극중주의자니까. 나중에 극중주의자니까. 나중에 등 돌려고 되게 칼꼴 칠까봐 백성문 변호사한테 안 만나는 척하면서 혼자서 만나지 않았을까? 저한테 반복 보지만요. 자기는 청룡 어려울 때도 제가 그냥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예. 어쨌든 뭐 그때 당시 저는 아, 정호성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진짜 정호성 만나라고. 진짜 음. 정호성 정 비서관 이렇게 소개시켜 줄 테니까 예. 그렇게 잘 해봐라. 뭐 공천은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김우성 대표랑 가까웠지만 예. 이게 공천은 그런 것이 아니라 친박비가 온갖 데 다 찔러야 된다. 근데 제가 됐어요라고 제가 그랬다고요. 요거는 팩트 이거 맞습니다. 팩트예요. 네. 예. 팩트. 이제 아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지금 돈안 돈이 없어서 안 만난 거 아니지? 1억 정도 들고 가야 되는데. 몰아가시네. 뭐 1억도 없는 건 맞지만 그건 아니고 어쨌든. 예. 예, 어쨌든 그래도 무슨 얘기가 다 있어요. 아, 변명할 변명할 기회를 기회를 준다고. 준다고. 아니 변명할 필요는 변명할 제가 수가 없는 거. 보수를 위한 변명. 보수를 위해서 이거는 아니, 보수의 변명할 게 진보의 없는 거고. 문제도 아닌 것 다만 이제 같아요. 그거 이제 저기 누구죠? 저기 박지원 변호사가 한 얘기 중에서 맞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거. 박지원이라고 큰일 나요. 박지원이요? 박지원 변호사. 박지원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예. 박지원 변호사 얘기 중에 맞는 건 역시 이현수 전 기소실장이 아마 플리바게닝 상황에서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눈먼 돈이니까 말 안 하면 몰라요. 5천억 1년에 어디서 쓸지 누가 알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센걸 이현수 센 걸 하나 그렇죠. 잡았구나. 센 거를 잡고. 아마 화이트리스트 관련돼서 국정원 기소실에 뭐 잡았겠죠. 그러니까 플리바게닝 상황에서 예. 아마 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40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박지원 변호사 얘기 중에서 동의 못 하겠는 건 최종 종착점은 저 MB가 아니라 만약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인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그 사람은 이현수가 하는 건 그렇고. 그러니까 이현수 전 기소실장은 어쨌든 물론 예전부터 80년 제가 양력을 찾아보니까 80년대부터 안기부터 쭉 커왔더라고요. 예, 뭐 영남 사람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군사정부부터 여러 가지 줄은 있었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이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 기소실장은 4년 했기 때문에 예. 아, 그러니까 원세훈 밑에 기조실장을 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박근혜 전 정부가 계속 국정원 맨이긴 해요. 예. 내부 승진 기조실장을 케이스긴 한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조실장 2013년 4월부터 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가 들어오면서 기조실장을 예. 하고 그러면서 예산과 이런 것들을 조직을 관할했는데 그 이현수 기조실장이 하는 동시에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기조실장인데 국내 정보 파트 업무까지 본인이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국정원 내에서 파워가 너무 세가지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이제 보도가 돼 있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정착점은 만약에 이제 간다면 박 전 대통령이고 두 개입니다. 가장 중요한 용처입니다. 용처. 이게 이제만 용처가 그렇게 어렵게 얘기했죠. 사용처 어디다 사용된 썼냐. 것. 이 출구. 돈이. 자, 이 돈이. 안녕하세요. 시대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재 정치자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뉴욕 테러. 아, 안타깝죠. 또 한 최소 8명 사망했다는 소식이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그리고 풍계리 북한 핵실험장이 붕괴해서 200명 정도 사망했다라고 하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확인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뽑은 실시간 검색어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회에서 예산안 협조를 바라는 시정연설합니다. 국회가 좀 협조하면서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막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퀸의 Under Pressure. 자,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Under Pressure 들으면서 저는 1부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원포인트 뉴스. 자, 정상근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인사하세요. 정상근 기자입니다. 회사가 어디라고요? 미디어오늘 제가 다니고 오늘 있습니다. 미디어오늘 기자하고 인터뷰하기로 했는데 오후 1시에. 아, 그래요? 예, 어떤 여자 기자던데요? 이한희 기자인가 보네요. 예, 맞아요. 네네. 예. 목소리는 어려 보이던데? 지금 한 5년 차 정도 됐을 거예요. 그냥 어려 보이던데 이거 혼잣말로 했는데 그걸 대답을 해요. 그걸 왜 제가 있는데서 혼잣말을? 혼잣말은 혼자 계실 때 해야죠. 아니, 귀가 좋으시래. 그걸 들었어요. 네. 예. 마이크 앞에 대고 그런 말씀하셨으니. 자, 원포인트 뉴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릴까요? 네. 그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 실세들에게 세금으로 돈을 상납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이 됐습니다. 네, 31일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그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을 전격 체포했는데요. 또한 역시 국정원 돈을 받은 혐의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 그리고 돈을 준 혐의,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었던 남재준, 이병기, 이병우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이쯤 되면 거의 그 사실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검찰이 뇌물죄라는 거에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뇌물죄가 무서운 건 아시죠? 뇌물죄 무섭죠. 예.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뇌물 받고 감옥 갈 때 검찰한테 부탁을 하죠. 불법 정치자금으로 바꿔줘라 항목을. 뇌물죄보단 그게 약하니까. 그럼요.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네. 뇌물죄는 5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3년입니다. 징역이. 그렇군요. 3년 이상이에요. 5천만 네. 원서부터. 1억 넘어가면요. 5년이에요. 1억 넘어가면요. 그럼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재만 제가 안봉근 전 좀 이따 비서관은 3변 시대 이 얘기 하거든요. 네네. 제가 변호사들보다 더 잘 알아요. 감옥 가는 거는. 그렇죠. 변호사님들이 감옥을 갔다 오진 않으셨을 테니까. 말 안 듣면 다 감옥 보내버릴 거예요. 그냥. 박준 변호사부터 해갖고. 네. 법무부. 예, 요 얘기는 우리가 3변 시대 자세히 하니까. 근데 예. 이런 것만 좀 얘기해줘요. 이거 보도 나오고 난 다음에 네네.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진영 취재해봤어요? 아니요. 사실이 어떤 반응인지는 아직 예. 잘 모르겠는데. 너무 창피하지 않아요? 안 창피하대요? 이런 기사 보고. 근데 지금 별다른 반응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조선일보도 일면에 배치하긴 했는데, 글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실 굉장히 좀 민망하고 쪽팔린 거잖아요. 그렇죠. 보수 괴멸의 시그널 아니에요? 이쯤 되면. 네. 기업으로부터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런 얘기는 네. 많은 분들이 워낙 익숙해서 괜찮으실 텐데, 이렇게 국정원의 세금으로 일종의 뇌물을 주고 또 그거를 청와대에서 특수활동비. 편취하고. 특수활동비. 네. 특수활동이네요. 그렇죠. 문고리 어떻게 보면 3방에 월 1억씩이요? 그렇죠. 월 1억씩 번갈아가면서 줬다고 하는데 조윤선 정무수석이나 현기환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월 원씩. 500만 원씩 그러면 이렇게 줬고요. 문고리 3인방 중에 1억 주고 네. 조윤선한테 500만 원 줬으면 가치가 20분의 1이네. 그렇죠. 근데 가치가 20분의 1인데 과연 이제만 안봉근만 보고 1억을 줬겠느냐라는 의문점은 좀 남는 거죠. 예. 그럼 누가 주라고 지시했을까? 사실상 이재만 비서관이나 안봉근 비서관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과연 이 두 사람만 받았겠느냐? 이 부분도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두 사람만 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받았대도 누가 이걸 주라고 지시한 총 지휘자가 누구였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알죠. 아시나요? 예. 네, 그럼 사건 물어보세요. 끝났네요. 네. 물어보세요. 누굽니까? 안 가르쳐 주지 메롱. 네. 다음 소식 전하기 없어서. 네, 자, 다음 그렇군요. 뉴스. 네, MBC